먹스러운 것들의 순위를 매기는 방송 100회 특집 오래간만에 완전체 시작합니다. 좀 목소리 힘이 들어갔네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세요? 네, 청취자분들 닥터 K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니신지 헬로 해주세요. 헬무트 씨. 네, 저는 덕포드 차트 관리를 못하고 있었던 관리자 라사입니다. 네, 다들 반갑고요. 저는 육아에 전념하느라 그동안 나오지를 못했고요. 네. 애기는 잘 크고 있나요? 네, 아직도 신상이라서 신상이 애기 보고 신상이래. 말랑말랑합니다. 저쯤은 신상이죠. 그쵸. 저쯤 신상이. 이 발바닥 만져보면 진짜 말랑말랑해요. 한 번도 안 쓴 거구나 이거는. 그치 아직 안 그치, 썼어. 아직 안 썼어. 그 명품 매장 같은 데 가면 장갑끼고 이렇게 만지잖아요. 딱 그런 느낌 들어요 진짜. 신선하네. 저런 표현 처음이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키우고 있고. 전 이해 갑니다. 네, 그렇죠. 네, 되게 신기해요. 발바닥 한 번도 안 쓴 발바닥.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지는 않아서 당분간 네, 가끔 얼굴 비출 생각입니다. 네, 자 다른 분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편하게 덕질하는 꾸봉입니다. 머리숱 많은 덕후 수북입니다. 배우는 덕후 연시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방송 진행을 안 하는 시크입니다. 아 신났어 이 사람. 왜 이렇게 목소리 텐션 들려? 네, 저는 오덕후를 꿈꾸는 이덕후 헬입니다. 네, 에이스입니다. 에이스가 저 자기 소개가 좀. 에이스가 요즘에 컨셉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크한 컨셉으로. 아니야, 근데 방송 들어보는 말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어. 혹시 예전에 소개만 5만 방자 했잖아요. 지금 5만 방자. 내용이 5만 방자에.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렇죠. 저희 방송 녹음 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한 예. 그런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덕포드 차트가 공식적으로 100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으로 100회가 곧 마지막이었군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저희 이제 100회 맞이한 소감 한 명씩 들어보고 싶어요. 뭐 햇님부터. 아, 저는 이게 100회 특집을 한다길래 진짜 놀랐어요, 사실. 이걸 무슨 100번이나 찍었다. 사실은 100번 넘게 했어요. 그치, 100번 그런가요? 넘게 했지. 왜냐면 그 편수에 포함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덕티 와, 타임도 하나도 포함 안 돼 있어요. 정말 끔찍하네요. 이 나이 먹고 열심히 이렇게 덕질하고 있다는 게 참 재밌고 신기합니다. 예, 200회까지 갈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네요. 네. 누구 할 거야? 아무나 하세요. 예, 그럼 제가 할게요. 저도 이거 100회까지 올지 진짜 몰랐고요. 그리고 뭐 중간에 어중이 떠중이 하시면 사실 100회는 넘었죠. 예. 덕티 이런 거. 나 내 얘기하는 줄 알았다. 어중이 떠중이 해가지고. 덕티랑 뭐 있잖아 알 수 없는 방송도 하나씩 내전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예, 그렇죠. 근데 좀 아쉽긴 해요. 저희가 방송을 저는 재밌게 굉장히 녹음을 했는데 사실은 인기가 있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 옛날에 그 좀 오래전에 알던 분을 최근에 만났는데 취미 뭐 하고 있냐 물어보길래 팟캐스트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찾아보시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하더니 야, 4년이나 했는데 800명밖에 안 돼? 좀 할 말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뭐 전 재밌게 하고 있고요. 뭐 앞으로 사장만 허락된다면 계속 하고 싶네요. 네. 네, 저 보니까는 2005년 10월에 우리가 첫 방송을 했었어요. 아, 맞아요. 2005년. 10월인가 11월인가. 15년이겠죠. 15년. 2015년. 깜짝이야. 14년 방송입니다, 여러분. 2005년에 저는 초등학생이었네요. 15년. 군대 갔다 오자마자 녹음을 시작했네요. 그때 사회생활 하신 분은 시크님밖에 없었죠. 그렇죠. 아니에요. 뭐가? 2005년? 네. 2005년 학교 있을 때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나? 박사. 박사 과정. 박사 과정. 아니야. 맞다. 코단이다. 뭐 잊지도 않은 학위 위조하지 마시고. 그런 거겠지. 네, 그래서 횟수로는 6년인데 6년 동안 100회밖에 안 됐나? 또 자꾸 혼내는 거야 지금? 아니, 발상에 전화한 야, 니네 6년 동안 100회밖에 못했니? 뭐 이런 거야? 말투가 야 무슨 상무님 방에 들어와서 혼나는 그런 기분이었어 지금. 아니 전혀 있잖아. 기대도 안 하고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혼나는 거 있잖아. 잠깐 와 왜 불렀지? 이러고 들어갔는데. 야 임마! 왜 뭐? 주 1회씩만 해도 2년이면 100회 채우는데 6년 만에 100회라니 너 왜 좀 더 이렇게 분발해야 건방져졌어? 되겠다. 그게 다예요? 분발하세요. 열심히들 하시고요. 저는 신기한 게 다른 이제
팟캐스트 같은 거 보면은 100회 정도 되면 이제 슬슬 이제 컨텐츠가 떨어져서 이제 막 그 청자들한테 이제 뭐 그런 거 받고 퀘스트 받고 이런 분들이 많은 걸 퀘스트. 듣는데 저희는 이제 막 그 끊어질 줄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직 얘기 못한 것들이 네, 너무 진짜 많아요. 많죠. 네. 하고 싶은 게 아직도 있죠. 네. 인간지네는 150회 특집으로 근데 한번 그런 했었죠. 거를 제발. 근데 인간지네랑 조종 안 할 거야.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 그로테스크한 거에 대한 컨텐츠 특집 이런 걸 해보고 그런 싶긴 것도 해요. 괜찮아. 아, 고어 네. 같은 거? 왜냐면 제가 최근에 미드소마 감독판을 다시 봤는데 어떤 거요? 미드소마. 아, 미드소마 진짜요? 감독판을 달라요? 다시 봤는데 사실 그 미드소마 그 개봉판이랑 비교도 할 수 없을 아, 진짜요? 정도로 괜찮았어요. 아, 네. 더 늙게 있단 말이에요. 엄청 길어요. 어. 네, 아, 그렇습니다. 나는 안 되겠던데 미드소마. 그리고 저희 예, 형님 저는 뭐 100회지만 제가 들어온 게 몇 화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꽤 됐어요. 꽤 됐나요? 응. 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한 70몇 회에 들어온 것 네,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이 다 100회라는 것도 자각을 못 하고 있길래 제가 편집하다가 앞에 제목을 99화를 붙이면서 야 이거 좀 있으면 우리 100회인데 그래가지고 아, 그렇죠. 사실 저희 생각이 없었죠. 사실 시크 형님이 없었으면 지금 아마 82화 정도 넘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 앉아서.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기점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좀 참여율이 좀 높아졌잖아요. 편집도 좀 많이 하고 너무 많이 높으시죠 현재.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저도 그 여러분들이랑 상의를 해서 조금 더 재밌는 콘텐츠나 새로운 방향성이나 이런 걸 우리가 다들 바쁘시니까 자주는 못 모이더라도 한 번 모일 때 좀 알차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회 특집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막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또 그게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확실히. 예. 예, 또 각자의 그렇죠. 그게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지내온 100회 앞으로 몇 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 번 불살라서 제가 지쳐 빠질 때까지 최대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덕질이 시작하면은 보통 한 1년 안에 끝나거든요. 네. 지금 이게 최장이에요. 그만큼 매력 있는 덕질이라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무슨 회장 선거 나오신 줄 알았어요, 그지? 덕질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방송 덕질을 하는 거지. 아, 그런 방송 거죠. 덕질. 그리고 새로 오신 윤씨님도 예, 2회 만에 100회 덕질. 감회가 어떠세요? 이게 전회가 파일럿이고 이분은 100회 특집 특별 게스트 같아요. 약간. 아니 옆에서 시크님이 70몇 화부터 오셨다고 했는데 저는 99화부터 와가지고 99화인지도 모르고 와가지고요. 예, 당하셨군요. 네. 그래서 100회 밀레니얼 특집을 세대인데? 이렇게 오자마자 100회 특집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네. 우선 저는 이걸 하게 돼서 덕질을 할 수 있는 핑계가 생겨서 좋아요. 아, 예. 맞아. 이게 사실 저도 그런 부분 있습니다. 네. 중고등학교 때는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고 그냥 그런 친구들도 많았고 하니까 맞아. 자연스럽게 덕질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성인이 되니까 먹고 사느냐고 바빠서 이걸 하면 약간 아 내가 쓸데없는데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나 뭐 이럴 때가 가끔 그렇죠. 있었어요. 이런 생각할 때가. 근데 나 이거 녹음해야 되니까 이거 봐야 돼 이러면서 핑계 대기 좋구나. 핑계 대기 맞아요. 좋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너무 지금 기분 좋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참가하신다고 하고 안 오셔도 돼요. 위장 취업 같은 거. 오늘 이거 방송 끝나면 아마 뭐 회비 내라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결정하세요. 예, 비용이란 게 있습니다. 모든 일은. 유튜브도 그 첫 달 30일 공짜잖아요. 그다음 좀 자동결제로 넘어가서 나 카드 번호 받아. 넷플릭스 몇 번까지는 가입할 때마다 공짜 해주지 않나? 한 번만이요. 한 한 번만 돼. 네. 아. 근데 나 그거 몇 년 지나서 다시 해보니까 한 달 또 공짜로 주더라. 네, 맞아. 그러니까요. 몇 년 지나면 되는 것 같아. 네. 이게 뭔 얘기야? 뭔 얘기를 하시는? 네, 저는 이제 제가 사실은 제가 처음에 팟캐스트라는 플랫폼을 알게 되고 제가 이제 조그맣게 영화 팟캐를 좀 하다가 네, 재밌었어요. 평소 술자리에서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술 마시고 보통은 남자들끼리 술 마시고 막 한 얘기들 되게 뻔하잖아요. 차 얘기, 집 네, 뭐 얘기.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와이프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게임 얘기하고 만화본 만화본 얘기하고 뭐가 재밌더라 그 얘기를 아니, 하면서 이거 이걸로
술 마시고 싸워요. 싸우고 싸워. 청취자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술도 안 마셔요. 여기 술 먹는 남자들 6명이 모여가지고 소주 한 병을 안 먹어요. 그리고 소주 한 병 대부분은 제가 먹어요. 나머지 애들은 맥주 하나만 들고 있어 그냥. 그리고 싸워. 애니메이션 얘기하다가. 네가 싸우잖아, 네가. 아니 어그로는 보통 햇님이 끌고 저희가 이제 수비를 하는 보통. 네,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우리 정치 얘기하면서 싸우지 않나요? 아니요, 정치기도 해죠 뭐. 네. 그래서 요게 컨텐츠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덕포즈 차트였고요. 컨텐츠를 알아보시는 저 센스. 네, 그래서 재밌게 지금까지 진행을 해서 좀 사실 저는 이제 감회가 좀 남다르긴 하죠. 그래서 예상대로 아주 이런 덕스러운 컨텐츠가 나오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계시니까 앞으로도 재미있는 얘기 많이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100회 특집을 기념 축하하는 의미에서 저희 이제 인기 유튜버가 되고 싶으신 덕구라님께서 되고 계신 중이죠. 되고 계신 중인 가독에 있죠. 덕구라님의 이제 축하 멘트도 저희가 이제 받아왔습니다. 아, 축전을 받아오셨군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오시면 꼭 같이 다시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네.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덕포즈 차트 식구 여러분들과 청취자 여러분들. 저는 예전 서브컬처 덕후 팟캐스트 덕밍아웃의 진행자인 덕후라입니다. 지금은 제가 유튜브에서 브라이트 합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덕포즈 차트의 10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덕포즈 차트의 식구분들인 꾸봉님, 라싸님, 헨님, 수봉님, 에이스님, 그리고 시크엔젤님까지 진짜 이 6분들의 재미난 입담을 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고요. 덕포즈 차트의 가장 재밌는 점은 이 같은 서브컬처 주제를 가지고 이 6분들의 생각과 소감이 각자 다 다르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저도 팟캐스트를 진행해 왔던 입장에서 이 덕포즈 차트의 식구분들이 가장 부러운 게 이렇게 서브컬처에 대해서 친구들끼리 서로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자체가 이제 직장 다니고 하다 보면은 사실 힘든 게 사실이에요. 벌써 이렇게 몇 년 동안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꾸준히 해오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부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서로 친구들이 있다는 게 저는 가장 부러운 것 같아요. 다들 직장인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녹음을 하는 게 조금 힘들다는 거 다 이해를 합니다. 네.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이제 100회를 넘긴 상태에서 저 같은 애청자들이 바라는 거는 제발 방송이 사라지지는 말아달라 라는 입장이네요. 네. 조금 뭐 업로드 비정기적이고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방송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 6분들의 입담을 계속 듣고 싶고요.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면서 서로 비슷한 것에 대한 덕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공감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덕포즈 차트 식구분들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지금 건강 유의하시고요. 행복한 덕질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유튜브에서 브라이트 합이 검색해 주시면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브라이트 합이 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덕후라라고 쳐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덕후라, 지금은 현 브라이트 합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덕보드 차트 100회를 잊지 않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덕후라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에 브라이트 합의 혹은 덕후라로 검색하셔서 덕후라님의 방송도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숙제 같은 시간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아니 숙제라니요. 시그니처예요. 시그니처야. 이거 우리 청취자분 본방보다 더 오피셜 재밌을 때도 있어요. 나 이게. 저희 댓글 읽는 시간입니다. 청취자들 본격 혼내는 시간인데. 댓글 왜 이렇게 달았냐. 저희 청취자분께서 너 너무 건방져. 댓글을 좀 대극적으로 다십시오. 자, 그런 이제 댓글을
예. 호북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그 지난 방송에서 읽어드린 이유로 다시 읽어드릴 텐데요. 그 시크엔젤님께서 대국적으로 다셨네요. 99회는 넷플릭스 드라마 위쳐 특집이고 1, 2부로 나눠서 한다고. 예, 공지 댓글이죠. 그리고 네. 조이드 라이드님께서 흠터레스팅. 예, 그리고 꼬꼬리코님께서 또 5,000개씩 후원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편마다 후원해주셔가지고 코리코님 예, 너무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번 편 위쳐라고 해서 게임을 너무 재밌게 해서 드라마도 기대했는데 좀 망설여진다고 하시네요. 너무 안 좋은 평이 많아가지고 예 그리고 바로 엔딩에서 시리 사망 엔딩이 떠가지고 2회차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랑 비슷한 예, 상황이죠. 예, 약간 네. 독거노인 엔딩 가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우리의 2회차를 미래라고 완료했다고 하죠. 하시네요. 그리고 햇님이 신체 찾기 추천해 주신 거 봤는데 재밌죠. 신체 찾기 재밌죠. 근데 아직 안 끝났죠? 네, 그건 좀 이상해졌어요. 아니 지금 제 1부까지만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신체 맞아요. 찾으러 막 우주 나가고 그러니. 아니 이제 제로까지 갔어요. 네. 1부, 2부, 3부 제로 이렇게 네. 갔어요. 프리퀄로 갔나 보네. 요새 일본 만화들이 좀 그런 성향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합체도 하고 막 그러겠다 좀 있어. 왜냐면 코인을 빨아야 그런 되니까 거 같아요. 빨리 못 끝내는 거지. 그 대표적인 게 요즘 보는 것 중에 7개의 대제는 아. 저는 이제 진짜 끊었어요. 그냥 이건 못 보겠다 싶어요. 그냥 끝이 안 나요. 그냥. 그건 약간 드래곤볼 망작 같은 네, 느낌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참 보면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 강풀 하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제대로 못 끝내는 컨텐츠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을 맞아요. 해보면 맞아요. 강풀의 그 스토리 기획 능력 얼마나 대단한 대단한가, 거죠. 대단하고 위대한가. 그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 그 누구냐 그 양형순 거 있잖아요. 덴마. 이거는 또 크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반 코네프님께서 만캐시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네프님께서는 저희 방송 멸망을 걱정하시죠. 예. 한번 게스트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van 코메프님 이제 보급의 달인이라서 네. 그런 걸까요? 저희가 지금 인원 맥시멈이 아니 에이스 파일럿이요 이번 코네프. 이van 코네프는 파일럿이지. 에이스 파일럿이야. 아니죠. 저희 맥시멈 인원을 7명으로 잡고 한 명 들어오면 이제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다 탈출하는 거지. 아 이거 폭탄 돌리기였어? 갑자기 눈치 게임 갑분싸 눈치 게임 분위기인데 나 이번 눈치 게임이죠 이제. 한 명 나오면 한 명 나갑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이반 코네프님이 2부 올려달라고 하면서 만캐시 보내주셨어요. 현기증 나신데요. 그 라면 드시는 분 생각나네요. 예 그리고 살구마니 오타라떼님께서는 위쳐를 잘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슈르데 티도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건담 40주년 기념 퍼건 얘기를 하셨네요. G40 그거 좀 디자인이 이상하던데. 디자인은 네. 이상한데 자동차 디자인 한 사람의 그래요? 근데 네. 기믹이 되게 신기해요. 스커트가 따로 움직여 있잖아요. 그 건담 다리 쪽에 허리에 그게 지금 붙어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고관절을 좀 밑으로 네. 내려가지고 되게 관절 하나 더 신기하더라고요. 만들었는데 잘못 만든 인체 비율 모델 같은 이상한 느낌이 좀 위화감이 좀 있더라고. 세워놓으면 괜찮은데. 맞아. 저는 그 머리가 묘하게 초코송이 같더라고요. 근데 못 보던 이제- 기믹이 되게 많아서 한번 이제 만져보는 퍼건은 거 그만할 때도 됐다 이런 생각이 퍼건은 한 10년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PG 새로 발표한 게 있는데 그게 퍼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소문은 돌더라고요. 네. 네. 그래요? 근데 네. PG 퍼건 소문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PG 퍼건이 오래되긴 했지만 굳이 또 새로 만들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나올 것도 많은데. 예, 그러니까. 그리고 시크 형님께서 또 대국적으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예, 연씨님이 새로 오셨다고 환영의 댓글 부탁드린다고. 와, 나 이 밑으로 대댓글 좀 달아주실 줄 알았는데 좀 저희는 유시민한테 개인적으로 미안하더라고. 연락드려서 환영한다고 했어요. 못 받지만 받은 걸로. 스팸 투동이 많이 됐더라고요, 제보가. 유일하게 그래도 댓글로 반응을 해준 건 접니다. 네, 고맙습니다. 각자 살아남으려고 하나 막 걸리면은 지 하나 살아남으려고. 원래 진짜 동생인 거죠. 야, 이 정도 어른이 됐으면 혼자 살아남아야지. 맞아. 그렇죠. 예, 꼬꼬리코님께서 새로 오신 분이 연씨님이라고 하셨죠. 예, 만화 웹툰이 전공이라고 하셔서 웹툰 관련 방송을 좀 기대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진짜 전공은 아니시죠? 전공은 아닌데 디자인 전공은 맞아요. 미대 나왔어요. 미대가 미대생이 또 이렇게. 저 방송 전에 미대 씻고 있었는데 같이 들으셨죠? 예. 여기 듣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예, 잘
같은 친구 있어? 미대 입시의 허점에 대해서 우리 덕티 한번 하시죠. 좋아요. 공평 입시 방송. 덕질이 끝이 없다 진짜. 방금 뭐야 이게? 그래 미대 뭐하는 입시 하려면 방송이야 이거. 일단은 중학교 때까지는 과학 상자를 만들어야 아니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저는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데 실기로 맞아요. 들어온 사람이고요. 저보다 못 그린 거 지금 같아요. 에이스님 같은 경우에는 공부로 그림을 되게 잘 들어오잖아요. 그리시잖아요. 이 사람은 공부로 들어왔어요. 수능 100%. 이게 미대 입시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네. 꼭 잘한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에이스는 그림 잘 그리잖아요. 에이스 잘 그리지. 근데 그림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 뭐 공부도 잘했겠지. 해는 태생이 미대가 아니야. 잘 안 되죠. 손이 썩었어 저거. 아 저희 아버지가 화냈어요. 제 미대한 너는 그림 못 그린다. 예, 그리고 이제 까뮤 랑글리님께서 예, 해님이 또 본인을 욕하셨다고 디스를 하셨는데 사회생활에 애로가 많으며 게으르기까지 한 청취자 까뮤. 왜 그러냐? 아 근데 저는 까미오님께서 이제 저런 자기 반성하는 모습은 보기 좋다고 생각해요. 무슨 드립이야, 야, 이 정도 편집해야 되는데. 뻔뻔해 와. 다들 출마하셔도 되겠어요? 아니 이건 살려야 돼. 예, 그리고 닌자 배트맨 관련돼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 그리고 슈퍼맨 레드선 얘기도 하셨는데 요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 소련의 인민 영웅인 슈퍼맨. 이런 그러니까. 얘기는 재밌죠. 참신해. 예, 그리고 애니 관련된 거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쵸. 근데 저희가 좀 지금 항마력이 좀 항마력이 좀 부족해서 많이 약해가지고. 제가 100회 특집으로 항마력을 특집 연마하겠습니다. 진짜요? 조만간 애니 한번 하시죠. 제일 오. 먼 사람이 그러니까요. 님인데 네. 어떻게? 아 우리 괜찮으시겠어요? 진짜 대놓고 완전 그 덕스러운 덕후 것들? 완전 덕후 네. 같은 그런 애니 같은 거 한번 다 같이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완전 막 아니요. 저는 뭐해 힘들 뭐해 것 하고 막 이런 거. 아예 우리 여기다가 한 켠에 틀어놓고 리액션 방송처럼 할까? 괜찮네. 예. 아 그리고 라싸님께서 네. 삼국지 2 사진을 올려놓고선 우한시가 어디냐 했더니 형주 강화군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21번 아니면 20. 이거 네. 마사도 이번이죠. 그랬지. 네. 우한이 어디야 했다가 누가 인터넷 댓글에 우한이 어딘지 궁금하신 분 이거 보면 한 번에 풀립니다. 형주 강화. 맞아. 맞아. 우한이 바로 알겠더라고요. 아 거기구나. 그래. 거기서 발생하면 당연히 퍼지지. 뭐. 그래 대륙의 중심 아닙니까? 교통이 되지 않는 그 댓글의 댓글 중에 하나 그거에서 관우성님. 예 그리고 머리만 오셨어. 야 이거는 너무 패드립인데. 네 다시 아 예. 너무 패드립인데. 네, 장비간 말이죠. 네. 시크엔젤님께서 또 위쳐 2부 올렸다고 하셨고 2부를 빨리 올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아 이게 팟빵에서 마지막 화를 들으면 그 다음 거가 자동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1, 2부의 중간에 오프닝 엔딩을 음악을 없앴어요. 그래서 1부 끝나면 바로 2부로 넘어가게끔 아, 네.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예 그리고 꼬꼬리코님께서 2만 캐시 이번에 100회 특집이라고 2만 캐시 주셨습니다. 와. 예, 이걸로 저희는 맛있는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고기? 2만 원 갖고 들어오고. 대패 삼겹살 그래가지고 나눠 먹고 찢어 먹으면 되지 뭐. 아 근데 꼬꼬리코님 후원하신 금액 다 모으면은 아, 거기 저희 와 진짜 오. 꽤네. 네. 먹을 수 있어요. 예, 양고기? 제가 알기로는 꼬꼬리코님 지금 공부 노동자이신 걸로 알고 계신데 이렇게 큰 후원 매번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공부 노동자? 공부하시는 어떻게 분? 하세요? 댓글에 한번 나와 있어요. 아니 댓글은 읽으셔야죠, 박사님. 야 이렇게 또 수봉님 한번 빠져나갔고요. 이제 그다음 누구부터 빠져나갈 아 차례. 수봉님은 예전부터 아, 진짜 인권에 눈치 관심이 많으셨어요. 눈치 게임이었고. 예 그리고 나도 꼬꼬 빨리 좋은 드립 하나 쳐야겠다. 아나 아까 왜 까미님 욕했지 씨. 넌 끝났어. 아나 예, 꼬꼬리코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 위쳐의 비교 대상은 소설뿐만 아니라 게임 위쳐, 그다음에 왕자의 게임까지 다 있어서 너무 라이벌들이 크다, 대상이 크다. 그쵸.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원작자가 드라마에 더 우호적인 것 같다고 했는데 아마 입금이 더 많이 된 걸로 맞아요. 추측됩니다. 이 원작자는 돈 말고는 뭐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넷플릭스가 이제 저기 팟캐스트도 있는데 거기서 비하인드를 들어보니까 그 제작하는 분들이 폴란드 가서 막 만나고 막 되게 얘기도 하고 막 그랬나 봐요. 아 우쭈쭈 좀 많이 해줬나 네, 보네. 네. 아 대단하십니다 이러면서 했겠지. 어떻게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럼 딱 맛있는 이렇게 거 먹이네. 누구쇼 하고 문 열었는데 무릎 꿇고 있어. 넷플릭스에서 왔습니다. 아 맞아. 막 넷플릭스 너무 비굴한 거 아니야? 야는 뭐 넷플릭스한테 고소당해. 그만해. 막 메일로 아니 막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메일로 제 뭐? 생각은. 막 메일로 구절구절 써가지고 이제 막 보냈는데 답장이
인터레스트 아 진짜? 진짜로. 아니 진짜 게임 싫다, 그렇게 그거 싫다고 진짜 욕해놓고 지는 게임에 마음 거 쓰잖아 이제. 영감탱이. 영감탱이. 그리고 죄송한데 꼬코리코님께서 또 3만 캐시 100개 후원해 주셨네. 이거는 예. 세상에. 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네, 이게 죄송합니다. 100회 특집. 이게 100회 특집 아. 캐시입니다. 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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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늘 그러면 꼬꼬리코님을 그 기념하는 의미로 꼬꼬를 오늘 먹도록 하죠. 넘어가시고요. 너 왜 그러냐? 내가 저 센스를 넣어야 돼. 빨리 다음 걸 해야 돼. 예, 예. 그 루나틱스, 말리면 안 돼. 루나틱스님께서 혼자 웃고 예. 있는 거 봐 지금. 혼자 자기 드립이 혼자서 너무 뿌듯한 거야 자기 드립이. 왜 그렇게 재밌었냐? 왜뭐 박근혜로 연결시켜가지고 한 4년타 날리지 그랬어. 아주 뭐야? 연상됐어. 뚝 그만. 아 예. 네, 예. 됐습니다. 아이고 루나틱스님께서 연신님을 위해서 슬레이어 특집 한번. 좋아요. 아 슬레이어. 이거 좋네요. 괜찮은데? 좋아요, 예, 괜찮죠. 슬레이어즈가 이상 여성 팬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주인공이 좀 한국에. 주인공 되게 맞아. 적극적인 여자애잖아요. 네. 능력치 좋고. 그러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예. 맞아요. 멋있었어. 예. 그리고 거스 1015님께서 오랜만에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예, 방송 잘 듣고 있다고 이번 위쳐 리뷰에서 햇님의 날카로운 식견이 잘 드러났고. 예. 맞아. 이거 댓글 너무 웃겨. 햇님 식견이 생각보다 너무 날카로워서 생각보다. 즐거웠다고 그러니까 햇님이 댓글에 자기는 항상 날카로운데 네. 대상이 이상해. 저는 항상 날카롭습니다. 네. 그, 맞아요. 그 핀트가 좀 안 맞아서 그렇지. 보통 잘 안 맞죠. 그리고 또 거스 1015님께서도 40,000캐시 후원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햇님이 그냥 다 100% 먹어야 되겠는데. 아 그래요? 아 이거 잘하면은 돈도 주고 하는 거예요. 나 엄청 열심히 해야겠다. 청취자분들이 우리 고기 한번 먹이려고 대동단결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혹시 후원해주실 때 이름 달아주시면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짠할 꼬꼬가 때마다 그러면 청취자님 미안하다. 이름 한 번씩 네가 부르겠습니다. 불리해. 괜찮아, 내가 헤비 관리하는데 뭐. 예. 그리고 소년 20세기님께서 발음 조심해야겠네요. 네. 처음 쓰는 댓글이라 몇 번을 쓰고 다시 읽는지 모르겠다고. 예, 드래곤 라자로 저희 팟캐스트 들어오신 분은 예. 처음일 것 같아요, 진짜. 아니에요. 예? 꾸봉님 댓글 많이 안 읽으셨어. 드래곤 라자로 유입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이렇게 댓글을 뒷골 아니야? 야 이렇게 댓글 지금 똑바로 읽으세요. 꼭 누구 죽이고 올라가야겠어. 이런 식으로 해야겠어 이거. 아, 100개 특집 4분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야, 댓글 얘기는 없어 이제. 야, 댓글 많이 단 순서 리뷰할까 한번? 너 임마? 자 계속 읽어주십시오. 아, 예. 아, 소년 20세기님께서 굉장히 예, 재밌게 보시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게임 같은 거 안 좋아해서 안 듣고 계셨다가 저희가 되게 다양한 컨텐츠를 얘기한다는 걸 보고 이렇게 재밌게 듣고 계신다고 아 합니다. 정말 그리고 감사합니다. 특히 이 댓글 되게 반가워요. 예, 너무 네, 고마웠어요, 네, 사실. 네. 예. 그리고 SF 소설에 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데 예. 저희 그거 한번 해야 돼요. 그죠? 뭐? 그 뭐지? 유년기의 끝. 유년기의 끝은 했잖아. 너 방송을 안 받았어. 방송을 안 받았어. 너 방송부터 들어 너. 드래곤볼의 끝 했으면 봤을 거 아니야. 너무하네. 자 아, 했네. 어우. 오케이 1대0. 예. 그 OES님께서 6편인가 7편에서 게롤트가 신트라로 시리 데리러 갔다가 시장에서 아이들하고 노는 장면에서 마주쳤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마주쳤다고 해야 되는지 조금 아쉽긴 한데 이제 그것으로 알아봤다고. 근데 맞아, 만약에 맞아. 이런 아닐까? 거를 좀 예. 강조하고 싶었으면은 강조하는 연출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그렇죠. 제가 이거 댓글 읽고 다시 네. 돌려봤는데 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임팩트가 그게 크진 않았어요. 그렇죠. 어차피 대중 이제 드라마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는 거는 사실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은 해요. 좀 약했죠 사실 이펙트가. 네. 네, 아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조이드 라이드님께서 아 햇님 대단한 거 하셨는데 그걸 잘라버리시다니 하는 건 와우 얘기입니다. 뭐 이상한 탈 것 있잖아요. 뭐 그 뭐 어렵게 태평? 구했다 그러는데 뭐 관심 없죠. 네. 여기까지. 더 가지 말고. 예. 나 알라르 제 예. 탔어요. 그리고 예. 혼자서 꿍시렁거렸어. 받아주지 마였죠. 예, 위쳐 소설 게임 2, 3 다 해봤는데 헨리 카빌 덕분에 드라마를 겨우 봤다고. 아. 헨리 카빌이 하드 캐리했죠 사실. 맞아요. 그 드라마는. 멱살 잡아올렸죠. 예.
그리고 예니퍼의 성장은 실이 만난 이후로 좀 더 많이 진행된다고 하니 이제 기대를 해보자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닐프가드 갑옷 이상하다고. 그리고 저희가 SF 소설 소개하는 게 꽤 괜찮나 봐요. SF 소설 보는 재미로 사신다고. 좋아. 그러니까 하나 저희 뿌듯하다니까. 진짜 해야 돼요 정말. SF 한 번 더 합시다. 누구냐? 네. 최근에. 테드 창거. 테드창 한번 합시다. 테드창 그 좋아. 당신의 어. 그거 뭐시? 네. 테드창 마약 당신이 잠든 사이. 이상한 제목만 가질 줄 알고 너 당신의 인생 이야기. 그 마약 하시는 분이잖아요. 테드창 그 나중에 두들겨 맞고 잡혀가시는 분 아니에요? 창식이? 창식이? 아 그 영화에 너무 나오는 창식하네. 극한 직업. 극한 직업 아, 영화에 그까지는 나오는. 몰라가지고. 난 트렌드에 떨어지시네요. 이건 알아야 돼. 난 GTA 아. 5에서 그 마약 팔던 중국인 얘기하는 그 생각하고 있었어. 지금. 그 시칸이 은근히 좀 내로해. 좋아하는 것만 좋아해. 서로 비난하는 이런 서로 모습 저희 막- 방송에 야 모습. 이거 좀 아, 댓글만 그거 읽었는데 천만 벌써 영화 그거 몇 얘기하고 명이 맞아요, 죽인다. 맞아요. 예, 빨리 읽을게요 이제. 네. 네. 시간 없다 야. 예, 네. 코코리코님께서 옛날 CD 뒤적이다 대항시대 그러니까 2CD. 이게 저는 일종의 예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예언이었다. 뭔가 통한 게 이게 있다니까. 대항해 시대 2 어. CD를 하필 발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올리겠다는 생각을 하신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요건 번드 CD죠 정품이 네, 아니고. 맞아요. 네. 나도 이거 있었어. 게임피아에서 옛날에 이런 거 많이 줬죠. 저도 이 게임피아 샀습니다. 나도 네, 이거 저도. 있었어. 어. 그림 예쁘다. 네. 네. 아, 그림이지. 그렇죠. 일러스트가 너무 좋죠. 네. 1편도 일러스트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따옥스님께서도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음. 넷플릭스는 뭔가 얄개 시대 같은 느낌이라고 하시네요. 예. 아 뭔가 약간 저급한 그런 거 같죠. 위쳐를 뭔가 좀 보니, 예. 느낌이 네. 고급지지가 않아. 예, 서프라이즈 같은 느낌 든다고 해. 저희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네. 맞아. 이 편은 진짜 최강이었죠. 네. 바로 그때 저러고 안개 속으로 떨어지는 게 재밌겠어요. 맞아. 아니 왜 나중에 성인식이에요. 저거. 예, 그리고 물은 셀프님께서 안 봐서 모르겠지만 상상하면 잘 들었답니다. 위쳐 드라마 안 보셨나 봐요. 네. 그리고 블리자드 주식 사신 분 있으면 슬슬 정리하시라고. 아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정리하라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언제 했냐면 와우 클래식 흥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정리해야 된다 지금. 저거 예, 예. 일단 게임을 하는 게 없어요. 검증을 나중에 한번 다시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꼬꼬리코님께서 5천 캐시 또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에피소드마다 해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어떡해요 진짜. 예, 그리고 햇님은 추천 방송이라고 하셨는데 비추 방송이 아닌가. 네, 그렇죠. 제가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정작 변호는 꾸봉님이 하셨고, 예, 그나마 제가 실드를 제일 많이 쳤더라고요. 그렇지. 네. 제가 그때 있었으면 네. 참 달랐을 텐데. 맞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정면 돌파해야죠. 그림 때문입니다. 그림. 네. 내용은 너무 좋아요. 강풀 이대로 만화가 계속해도 되나로 제목을 바꿔야 돼. 바쁜 토론 제목 같아. 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진짜 억울로 많이 끌리네. 근데 마녀 떡밥 물으셨다고 하는데 마녀 재밌죠. 아, 마녀는 재밌죠. 참 재밌죠. 예. 그리고 거기 이제 김중혁이랑 이동진 나오잖아요. 진짜 웃긴다. 네. 나와요. 근데 이제 어. 진짜 김중혁 작가랑 이동진 어. 평론가 이름을 맞아요. 따서 쓴 거예요. 유명하기 전인가? 아니, 아니요 친해요. 셋이 친하대요. 아. 친해서 네. 이름 써도 되냐? 원래 항상 강풀 그 작가가 자기 주변인들 이름을 써요. 하긴 이름 짓기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렇게 쓴다고. 힘들죠. 괜히 또 본인이 의미 그렇게 부여해서 치면 좀 하더라고요. 이상하기도 하고. 네, 맞아요. 네. 예, 고철지근님께서는 빨리 100회 특집 해주실 때 현기증, 예, 그 현기증 되게 많이 나시니까 그러니까 라면 드시는 분들이 많아. 우리 빈혈이 걱정되기도 하고, 네, 그렇죠. DK 라니스터님께서 그, 예, 그 수상, 쌀이 질러. 기생충 수상 사진을 올려주시면서 하시죠. 네. 봉사장님 진짜 리스펙. 진짜 예. 리스펙입니다 정말. 예. 그리고 가락동 금호 타이거 JK님께서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 까여서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근데 다 맞는 말이라 반박할 수 없다는 게 슬프다고 하는데. 아니, 옛날엔 그림이 안 좋았다. 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1979님께서 다들 애정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웹툰을 컨택해서 신랄하게 까는 이유는 뭘까요? 좀 피곤해졌대요. 근데 이분이 댓글 안 다시다가 다신 걸 보니까 맞아. 좀 화나신 많이 거예요.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네, 근데 죄송합니다. 예, 네. 저 강풀 되게 좋아하는데. 예, 저도 강풀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헨님께서 그 사과에 댓글을 달았는데 성의가 좀 없네요. 네, 제가 추천한다고 그랬고 너무 실드를 잘 못 쳐서 죄송합니다. 그림체 말고는 정말 추천하는 웹툰인데 이거를 얘기해. 여기에서도 그만해 그림체는 안 돼. 그만해 이제. 예, 그리고 꼬꼬리코님께서 마녀 재밌게 보고 계시다고 하시고요. 마녀 예. 너무 재밌어요. 상냥해. 아, 이거는 영화로 만들 법한데 안 하네요. 네. 그리고 소년 20세기님께서 생각보다 업로드가 빨라서 위쳐 댓글도 못 달았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에이스님이 리액션을 잘해준다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와.
좋겠다. 그러니까 에이스님이 네. 초반 인사가 불성실해지면서 내용면으로 아. 좀 더 풍족해졌어요. 리액션이나 이런 게. 예. 자만감을 예전에 숨소리도 안 들리더라고. 그냥 없는 줄 알아. 넌 임마 너스로서부터 좀 평가해서. 자기 객관. 저는 뭐 그냥 뭐 이대로 살아야죠. 지금 나이가 예. 몇인데. 아 그리고 유튜브 업로드는 오랫동안 멈춰있는데 이제 안 하시는 거냐고. 사실. 예. 에이스님 네. 네? 답변 주셔야죠. 왜 업로드 안 하고 계십니까? 나 사실 만나면 나도 물어보고 싶었어. 네. 죄송합니다. 아예 그만두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아. 그 그림을 그리고 싶은 그런 작품들이 컨텐츠가 안 안 나와서. 아, 나가노 마무로 같은 사람이네. 그러네. 그리고 다음 유튜브는 춤을 추는 거예요. 예전에 나가노 마모로 평가하신 그게 딱 맞아요. 맞아. 하고 싶으니까 안 하는 거. 그리고 그때 에이스님 그랬잖아요. 작가가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고. 근데 왠지 그리고 싶은 것 같은 작품이 있는 것 같아요. 작은하실 때 아 이번 영화. 이번 영화 작은 하시죠. 평가 괜찮다. 좋던데. 네. 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엠마 왓슨 나온다. 저 봤어요. 다 봤어요? 네네 재밌어요. 저는 엠마 왓슨보다 그 조 역할 맡았던 시얼스 네. 샤. 하여튼 이름 어려운 그 이름 친구. 어려운 친구. 예. 좀 하면 레이디버드 친구. 아, 네. 레이디버드. 저는 외국에 안 나가봐서 베스가 되게 좋더라고요. 베스가요? 저는 옛날부터 베스가 최애키였는데 아 원작에서부터. 네. 네. 베스 너무 그쵸. 다 이제 각자의 취향이 있어요. 이 네 명 중에서. 작은 아씨들로 해도 되겠다. 작은 취향이 아, 갈릴 것 저- 같은데. 저희는 못해요. 이 그런가? 멤버들 보라고 하겠냐고. 아니 몇 명 빠지잖아요. 덕질로 해야지. 예. 야 이거는 그냥 빼고 가자 이런 소리 같은데. 니네랑 같이 못 가겠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아니. 관심 없잖아요. 지금 관심 없어하는 표정 봐. 지루해가지고 지금 야. 지금 몸을 베베 네. 꽂고 아까 이상한 드립 칠 때 혼자 웃고 뭐였지? 꽂고 웃고 또 웃는다. 또 예, 따옥스님께서 또 이제 이번 에피소드 듣고 애기역이 가물가물해서 다시 읽었는데 재밌게 읽었대요. 역시 강풀만한 재밌죠. 재밌죠. 네, 예, 재밌죠. 그리고 양모 작가의 댄머식이 너무 많이 밝히셨네요. 네. 다르게 완결성이 있어서 예, 인기 좀 있으면 늘어지는 전개인 현 그게 너무 웹툰보다. 싫어. 예, 저도 완결성 면에서는 강풀이 웹툰 작가 중에 최강이 아닐까. 진짜요? 예, 맞아요. 원하는 시점에서 딱 끝내고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살구만 오차라떼님께서 이제 위쳐는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강풀도 안 보셨나 봐요. 그래서 방송만 들은 걸로 얘기하면 설정이 좀 너무 갔는데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시네요. 근데 사실 이런 거를 좀 제껴두고 보면 그러니까 설정만 갖고 네, 재밌게 볼 수 있긴 근데 한데 시간을 건드리면 항상 숨어 있는 덕후들이 튀어나오죠. 예. 그리고 설정이 이제 자기가 납득하지 못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거는 맞아요. 뭐 개인적인 것 같아요. 저도 납득 예. 못하다가 저승사자 나온 이후로 납득했다니까요. 네. 아예 그 장르를 섞어. 섞어버리면 맞아요, 훨씬 더 맞아요. 마음이 편해지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팟빵에 대해서 요걸 좀 잠깐 하셨고요. 예. 아이폰 쓰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업데이트한 다음에 너무 불편해져가지고 네, 저도. 아이폰. 예. 그 시간 능력자 설정 우리 닥터만큼만 하면 된다고 한 게 아마 닥터 스트레인지를 얘기한 게 아닐까 닥터 싶어요. 후 아니에요? 닥터 후일 것 같아요. 닥터 후예요? 거예요? 닥터 스트레인지 뭐 되게 시간- 쉽게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막. 아니 근데 시간 닥터면 닥터우지 닥터 스트레인지는 아니잖아 사실. 닥터 스트레인지 시간 조절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양덕의 세계를 너무 모르는 아, 그러니까 거야. 저는 닥터를 알긴 아는데 안 봐서. 근데 아니 저도 닥터 후 영국 최고 미드인데. 그러니까. 네. 저 영국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닥터가 더 넘어가면 어. 닥터 스트레인지 호텔 러브가 델루나 있는데. 봤어? 호텔 델루나가 왜 있나? 한국 드라마 좀 봐. 한국 사람인데. 야 여기서 왜 갑자기 내가 무슨 이거 왜 내가 치냐 보기에 지금. 꾸벅님이 뭔가 바이러스가 있어. 오는 것 같아 점점. 꾸봉님 지금 무슨 컨텐츠 들고 왔는지 아세요 지금? 일본 컨텐츠입니다. 일본 컨텐츠 25개. 너도 이거.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살구만 오차라떼님께서 이제 유니콘 건담 새 버전인데요. 이게 사실 그거거든요. 그 건담 NT. NT 버전. 예. NT에 나오는 페닉스. 예, 근데 내러티브. 이 애니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기억이 안 근데 납니다. 이거 이게 평가 좀 애니가 갈리던데? 있어요 원작이? 극장판. 네,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삼형제를 다 완성했다고 사진도 올려주셨네요. 오, 아, 프라모 유니콘 남았죠? 네. 프라모 남았습니다. 야, 더 사야 모르는 되는군요. 사람들은 멋진한데. 아니 그러면은 각성 버전도 사셔야죠. 아니 삼형제 다시 보기 싫다고 말씀하실 거면 일단 프라모로 만들어 보시고 보시기 싫다고 말씀하셔야죠. 프라모는 각성 버전으로 사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되겠네요. 그럼 프라모만 사시면 되겠네. 예, 소년 20세기님께서 이제 또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오늘 방송이 올라올 거라 생각했는데 안 올라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난주에 올라올 타이밍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한 달에 3번 정도 업로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예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빰빰 빰빰빰빰빰빰. 뭐예요? 뭐 온 거예요? 이거는 우리 깜짝 놀랐어요. 어떡하면 잠깐 들어서 안 드셔도 돼요. 저희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아니 이미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몸이 완전 기울어졌어. 그리고 예고가 아니라 예고 그게 아니야. 지난주에 그게 올라간 방송이야. 그게 나가고 그 다음 주에 이거 나갈 거란 말이야. 그렇네. 야, 요건 살려야 돼. 내가 요건 자르지 마. 이건 편집해서 한 3번 반복해 주세요. 이거는 지능 문제. 예고하겠습니다. 혹시 남산의 부장들 아니겠지 했는데 나도 잠깐 방금 소름 돋았어. 예. 그리고 궁금한 거 있어요 님께서 위쳐 3 스위치판이랑 PC판이랑 크로스 세이브 지원한다고. 맞아. 네. 시크 형님 이제 하시겠네요. 네, 근데 아직 체크는 못 해봤어요. 예. 그리고 댓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댓글이 참 길었네요. 비장정이었어요. 네. 댓글. 힘들어. 댓글만 30분, 40분 했네요. 저 이제 방송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말도 되게 많이 했어요. 댓글 읽기 끝. 네. 이제부터 101화. 네. 특집 끝났네.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긴급 아니죠. 아니 잠깐만. 뭔 소리야? 긴급은 아니에요. 사실. 뭔가 이렇게 포장하고 싶어. 그럴 듯한 말로. 약간 계엄령 같은 느낌이네요.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긴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녹음실에 모여서 정식 유튜브 녹화를 한다기보다는 녹음 방송을 하고 있는 장면을 좀 보이는 라디오 느낌으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있는데 사실 채널 개설은 조금 됐어요. 시간 조금 됐는데 저희가 편집하고 좀 이것저것 실험해보고 올리고 하느라고 지금 컨텐츠는 많이 안 올라가 있는데 일단 몇몇 편들 저희가 찍어놨던 것들 올려서 지금 개설을 해놨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덕보드 차트라고 검색하시면 걸리는 거 우리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검색하실 필요 없고 덕보드 차트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 채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널 운영 방향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오디오 녹음이 디폴트고요. 이 비디오는 편집 여력이 되는 대로 편집을 해서 그래서 매우 똑같이 올라갈 건 아니고 약간씩 좀 다르게 편집을 해서 올라갈 거고 지금은 영상편만 올라가 있는데 조만간 저희가 예전 이제 클래식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없는 버전도 그냥 배경화면 하나 깔고 이렇게 좀 올려가지고 이 팟빵보다 유튜브로 뭔가 컨텐츠를 보시는데 좀 편하신 분들이 예전 방송들도 좀 같이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덕보드 차트 검색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내가 이런 멘트를 유튜버가 됐네요. 저희 이제 멤버십 없네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애기 때문에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그 유튜브 방송 보니까 그것도 쉽진 않더라고요. 톤이나 이런 것도 연습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유튜브 채널을 기대하지 마시고 저희는 쌈마이한 느낌으로 저희는 팟캐스트가 기본이고 기본적으로는 팟캐스트가 오디오니까 그렇게 열렸으니까 그래도 관심 있게 한번 들어와 보셔서 그리고 저희 실물을 보실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공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이제 100회 특집인데 사실 이제 저희 덕보드 차트의 가장 인기 있었고 가장 중요했던 그런 정체성 키워드가 사실 바로 레트로 컨텐츠잖아요. 그렇죠. 아재 냄새죠. 그랬기 때문에 레트로로 포장하지 마시죠. 아재 컨텐츠. 덕보드 차트스러운 그런 컨텐츠를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바로 레트로 컨텐츠 순위 정하기인데요. 레트로 컨텐츠를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개인들이 뽑은 가장 레전드 같은 레트로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그런 걸 이제 가져온 시간이 됐는데요. 네, 이 레트로라는 게 사실 모든 문화의 영역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레트로가 있고 뉴트로가 있는데 뉴트로는 이게 레트로 같은 경우는 나이 많은 중년들이 이제 옛날 걸 다시 복고로 다시 즐기는 거고 뉴트로 같은 경우는 이걸 즐기지 않았던 사람들 10대 20대 이런 젊은이들이 옛것이 되게 새로우니까 이걸 다시 즐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성수동에 있는 그 수많은 창고형 카페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을지로가 힙지로가 된 것처럼 그런 이제 레트로스러운 간판 없는 카페라든지 아니면 거기 이제 땡땡 호프 거기 가서 이제 맥주 마시고 그러니까 가판
감액 같은 거 하는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뉴트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형님 누님들께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레트로. 잠깐만 왜 형님 누님이 되는 거죠? 저는 뉴트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마디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질질 끌고 온다. 아유 정말. 어떤 작품들 밑밥 제공했어요? 너무 깔았어. 너무 지루하다 저거. 근데 나 사실 속으로는 개화기 안 가서 기분 좋았어. 부정적 평가. 아, 이제 자.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작품들을 들고 오셨죠? 꾸봉님. 예, 저는 저희 소년들의 꿈과 희망 우주 특공대 바이오맨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예. 저는 이제 그 사운드의 혁명, 정말 게임에서 이런 사운드가 어떻게 나오지라고 생각했던 대항해 시대 2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왜 끙끙거려요? 야, 소리가 나와서 싸우고 와. 저는 람마 2분의 1 애니를 가져왔습니다. 아, 이것도 정말 레트로죠. 네. 네, 저는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탑이 되어라 건버스터 가져왔습니다. 컨버스터. 탑을 노려랍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제목을 제대로 알고 오셔야죠. 사실 아, 나 정말 톱을 노려라. 아, 토프죠, 토프. 네. 토프를 노려라. 톱을 노려라 건버스터. 저는 발매 당시에 초중딩 꼬꼬마들의 순수한 동심에 찍고 죽이는 아름다운 폭력과 피해 살점의 축복을 내려주신 1993년 둠을 가져왔습니다. 마음의 스크래치가 너무 좋아. 나 지금 되게 쭈뼛했어 지금. 진짜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방송을 지속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에요. 저 등이 같이 쭈뼛했어요. 좀 약간 좀 쫓겨냈네요. 저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의 아버지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 양몽 아. 가져왔습니다. 네, 저는 게임 드래곤볼 Z 페미컴 시리즈 가져왔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왜 아니겠습니까? 결국 또 뭐야? 드래곤볼이겠죠. 능히 예상했습니다. 아, 의외로 뭐 도끼도끼 메모리얼 뭐 이런 거 가져왔으면 그러면 재밌었을 거예요. 아니 도키미키 메모리얼 다 열심히 하셨잖아요. 아, 열심히는 안 했어요. 네, 그렇게 저희가 작품들을 들고 왔고요. 근데 사실 이 작품들 말고도 이제 아쉽게도 여기는 들고 오지 않았지만 이제 소개하고 싶은 작품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전드 오브 레트로라고 해서 각자 작품은 준비는 했지만 그쵸. 사실 여기에 공감하시는 것보다 각자 마음속에 레전드 그쵸. 맞아요, 맞아요. 다 달라요. 네. 이게. 다르죠. 네. 자기의 추억들이 다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는 걸로. 근데 사실 레트로라고 하면 네. 요새는 어떻게 보면 80년대 것들을 레트로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그 범위가 확장됐어요. 90년대 맞아요. 중후반까지도.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세대가 지나면서 그렇죠.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30년, 40년이 지난 컨텐츠들은 그 윗세대들이 복고로서 그걸 다시 즐기고 있대요. 그래서 그게 새롭지 않대요. 근데 20년 이내의 컨텐츠들은 젊은 10대, 20대들 보기 이건 새로운 거예요. 아 어차피 네. 발굴이 좀 덜 됐어요. 네, 발굴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다고 범위가 하네요. 늘어나는 그런 게 좀 새로운 걸 있어서.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때는. 오늘 저희는 가져온 건 80년대 후반부터, 뭐 후반부터 90년대 90년대 중반, 중반까지 초중반까지 네, 이제 아슬아슬하게 컨텐츠들이죠. 거친다고 네. 봅니다. 네. 그럼 사실 네. 레트로 특집 이거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내가 옛날에 빠져들었던 옛날 덕질 생각하면은 사실 완전 에반게리온에만 빠져 있었으니까. 아. 근데 그걸 들고 왔다가는 내가 계속 욕을 할 것 같아서 못 하겠는 네, 욕을 해요. 아니 왜 그러니까 들고 와서 욕을 해? 당시 때 너무 좋아했던 건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와 이건 추천 못 하겠다 이런 느낌이 너무 들어서 이제는 그때 내 마음도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 그 정도예요? 나는 아직도 나는 에반게리온 아직도 안 재밌는데, 버렸거든. 그 좋아하는데. 모았던 걸. 근데 에반게리온 딱 보면은 정말 중학교 1학년 사춘기 시작한 애들 남자애들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신지. 그러니까 처음에 공감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작품성이랑 상관없이 맞아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이 때 또래들한테. 저도 중학생 때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재밌었어요. 아니 그리고 막 그- 보면서 막 운 적도 있어요. 저는. 안노 감독이 아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어느 부분에서 울죠? 혹시 에반게리온이 또 사도한테 이렇게- 코어를 이렇게 이식할 때 그 감동 뭐 이런 건가?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대사나 죽고 멘트들 그러잖아 거기. 감수성이 있잖아 그런 게. 아 그래요? 그런 거 없이 즐긴 사람이야. 어떻게 분탕칠까 이것만 그냥. 그러니까 태생이 트롤. 그 저는 많이 얘기할까 생각해. 저는 이상한 나라의 나디아.
이상한 날에 바다. 폴 아니에요? 이상한 바다의 앨리스인 줄 나디아. 알았어. 아니 이상한 날에 형님 세대는 폴인 것 같은데 그죠? 그치 그러니까. 폴인데 폴인데 아차차 폴이라고 폴이면 또 욕먹겠다 시끄러 이것들아. 또 계약이 나오겠다 이러면서 근데 폴 재밌었어 이상한 날. 이상한 바다의 나디아 진짜 재밌지 않았어요? 그것도 아, 너무 재밌었어. 저는 재밌었어요. 되게 좋아요. 이상한 바다의 나디아 엄청 심지어 재밌었어요. TV에서 해줬잖아요 그거. 맞아요. 맞아요. 그때 제 친구가 MBC에서 그 나디아 TV판 MBC에서 방송한 거를 다 녹화했어요. VHS 비디오로. 공채부사다. 저도 다 녹화했어요. 네. 아 똑같은 사람이네. 네. 부자들 왜? 부럽다. 그래서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심심해서 할 거 없으면 그냥 그거 틀어놓고 계속 봤던 기억이 나요. 네. 이 테이프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레전드 중에 하나죠. 이상한 바다의 나디아. 저는 이제 게임으로 치면은 저는 이제 큰형이랑 나이 터울이 좀 있는데 큰형이 즐기던 게임들을 보통 주로 따라서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왕의 하사품이라고 혹시 PC 게임. 아시는지 그 아마 킹스- 1989년 뭐 그 작품이 이게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의 전신에 전신이죠. 가깝잖아요. 그 뉴월드 컴퓨팅 네. 작품이에요. 진짜 월드 장난이지. 컴퓨팅의 첫 이런 형식의 이런 작품인데 그게 나중에 리메이크 돼가지고 킹스 바운티라는 이제 맞아요. 네. 최신 게임으로도 다시 한번 만들어지긴 예, 했었죠. 킹스 바운티가 왕의 하사품이죠. 네, 그렇죠. 킹스 바운티 똑같은 제목이야. 왕의 하사품 리메이크 돼서 킹스 마운틴으로 막 이럴래? 꼭 이럴래? 그렇지. 국산의 리메이크. 전설의 레전드랑 똑같은 거죠. 그냥 제 마음속의 분류로 그때는 왕의 하사품이었고 2000년대 리메이크는? 이후에 나온 건 킹스 바운티고 네. 그런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랬겠습니다. 되게 오늘 억울해. 방송 너무 재밌네. 되게 억울해 이거. 야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게 어렸을 때 봤던 거는 자기 나름대로 기억하는 제목이 있어. 그럼요. 아 그래서 저 되게 재밌게 했던 게 천사의 제국도 재밌겠어요. 아 그거 진짜 그 재밌었어. 대만 게임. 천사의 제국 예,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야한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SRPG 게임이에요. 아니요. SRPG. 살짝 이렇게 노출이 좀 있긴 한데 그냥 이렇게 수영복 느낌? 비키니 그 아머 정도예요. 정도? 예. 어. 아 맞다 야한 거는 그 천사에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오렸다. 거인데 이거 방송에 내면 또 나 캐릭터 좀 뭐라 그러게. 아니요. 아니 뭐 정체성 확실하신 분이 왜 그래요? 왜 있잖아 그 어렸을 네. 때 집에서 그 컴퓨터 켜고 몰래 하던 그 드래곤 땅 나이트? 따먹기 같은 거. 땅 따먹기. 나 뭔지 알겠다. 땅 따먹기인데 뭔지 백그라운드 알겠다. 사진이 좀 그거는 몰래 오락실에서 다 했잖아요. 테트리스 아니, 아니 갈스펜이. 지금 갈스펜이 형님이 아니에요? 얘기하시는 수준은 오락실에서 있는 수준 아니고 뒤에 있는 게 실사인 버전들 얘기하시는 아,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있었어? 저 완전 해적판 성인용 있었어. 게임이. 그 뒤에 테트리스도 그런 거 있었어. 저는 저런 걸 이해할 수 그건 없습니다. 좀 진짜. 이거 봐 또 오라간다. 아유 씨. 안 해본 사람 좀 들어봐 니네. 아니 저는 안 해봤는데. 저는 그런 걸 젠장. 안 해봤거든요. 아 근데 여기 드래곤 나이트 어렸을 때 감명 깊게 하신 분 있는데 여기 에이스. 누가요? 근데 저한테 모른 척하는 거죠. 옛날에 드래곤 나이트 그림 좋다고 막 자기 봤다고 막 방송에서 했어 너. 야 이제 와서 발뺌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훈훈한 중학생 시절을 보낸 에이스님은 뭐 있어요? 아 죄송해요. 자기 먹고 천천히 하세요. 진짜 레전드가 뭐가 있을까? 네. 8, 90년대. 어렸을 때 진짜 저는 뭐 생각 전혀 안 해봤는데 아까 햇님이 도키도키 메모리얼 그 얘기 해가지고 예. 제가 그 중학교 때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이거는 근데 뭐 연애 게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고교생 시뮬레이션 게임 약간 그쵸. 예, 그런 능력치를 쌓아야 돼요. 공부하고 막 이래야 되죠. 연애를 하는 게 아니고 야 연애는 남녀공학이 부수적인 없었는데 뭔 시뮬레이션. 내가 너무 남녀공학이 상상 속에 남녀가서 얘한테 돈을 주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 우리 아니 나 중학교 가면은 막 친구 손가락에 본드로 붙이고 막 이런 애들이 넘쳐나는데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뺨 때리고 침 뱉고 하는 애도 있었는데. 바퀴벌레 바퀴벌레 먹이고 막 웃음이 앓고 막. 니네 무슨 학교 다니고 맞아. 진짜 바퀴벌레예요. 진짜 그런 학교를 나왔습니다 저희는. 진짜 야, 나 진짜 고등학교 뉴스에 때 나왔어요. 저희 학교에서 아마. 원추했다고 그렇게 학교 쓰레기 취급하더니만 집에는 야. 저희는 생존이 우선인 학교. 저희가 나온 중학교에서는 실제로 살인 사건이 일어난 무섭다. 농담 아니에요. 이것도 진짜예요. 진짜 하긴 한데 하여튼. 네. 그래가지고 이 게임 해보고 대리만족. 야 이런 신세계가 있단 말이야. 나는 영원히 못 즐기겠지. 이 야, 세계. 아니죠. 그럼 보통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야 대학교 가서 연애하면 돼라고 했잖아요. 야 일본 아하. 네 고등학교는 이렇게 다니단 말이야. 이렇게 환상을 때 약간 풀어봤어요. 근데 뭐 이제 저의 뭐 중고교는 이것보다는 별 볼 일 없는 블루스 약간 뭐 그런 쪽이었죠. 오늘부터 우리 이런 느낌이죠. 야 오늘부터 우리는 너 되게 멋있어.
맞아. 그러면 뭐지? 상담이 배틀로야? 배틀로얄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우리 혹시 크로마틱 오교 아니야? 우리 중학교 때는 배틀로얄이었던 거 같아. 아, 무서워. 그렇죠. 걔 뭐야? 서로 죽고 커터카이 같은 거 들고 다니고. 고등학교 때는 약간 크로마틱 고교 느낌 난 나요. 나 중학교 때는 우리 학교에는 그 학교 화장실에서 뭐죠 본드 분다 그러지. 그거 하고서는 나와가지고 학교를 장풍으로 날려버리겠다고 운동장에서 난동을 피우다 잡혀간 애가 있었는데 아. 2주일 있다가 학교에 다시 왔다. 근데 애가 막 의아해하는 거야. 너 왜? 뭔데? 그랬더니 지난번에 분명히 자기가 학교를 다 장풍으로 부셔버렸는데 멀쩡히 있다고. 야, 그 친구 좀 많이 하셨나 본데. 네, 좀 중퇴했어요. 맞아요. 학교 끝까지 못 가냈어요. 근데 이 게임에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이게 BGM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 BGM이 되게 좋거든요. 저 무슨 얘기하고 있어? 두근두근 아직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 아 미안. 본인이 안 끝났어요 아직. 아 그렇구나. 이것도 편집으로 슈르르륵 이렇게 와우 그렇게 편집했다고 지금 내쳐가지고. 도키메키 하니까 또 저는 왜 맨날 게임밖에 생각 못하지? 그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프린세스 메이커. 프린세스 메이커. 그게 진짜 레전드 아닙니까? 진짜 맞아. 레전드. 진짜 레전드 아닙니까? 진짜 레전드. 프린세스 메이커 하면은 드레스 파일이죠. 그렇지. 드레스 파일 00번으로 바꿨나? 그거 안 지워본 사람 있을까? 안 해본 사람 있어 여기? 그래 이놈들아. 저는 이게 친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항상 어떤 치트키 같은 기능이 있었나 봐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그걸로 왜 돈을 갖고선 걔를 아. 키우잖아요. 그 돈을 무한대로 끌어올려줘가지고 그거야 뭐. 그럼 항상 네. 그래서 그걸 열심히 했던 기억밖에 안 없어요. 근데 나도 아. 여동생 있으면 드레스는 못 건드리겠다. 드레스 파일이라고 그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진짜. 다 아는데 재미없어 이거. 드레스라는 파일이 있어요. 집에서 검색해 볼게요. 진짜. 나만 쓰레기야? 프린세스는 야 에이스 전혀 너도 지어본 것 같은데? 지웠지 쟤도. 그렇지 뭐. 전혀 게임이라고는 1도 해보지 않은 우리 와이프도 프린세스 메이커를 기억하더라고. 그거는 요즘 가끔 그게 누구죠? 왜 되게 유명한 TVN 프로듀서 있잖아요. 예능 프로듀서 누구지? 옛날에 1박 2일 했던 PD가 하는 프로그램들 보면 가끔 중간에 뭐 레벨업 표시 이런 자막 뜰 때 있잖아. 그때 뒤에 배경음악이 프린세스 메이커 전투 음악 나오죠. 진짜요? 아 진짜요? 그거 들으면 기억을 한다니까. 정말 레전드는 레전드 같아. 그렇죠. 되게 재밌었죠. 저는 90년대 뭐 순정 만화 쪽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 사실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이때는 그거 있잖아 인어공주를 위하여. 인어공주를 위하여. 어. 그거 재밌었지. 그게 진짜 인기가 많았거든요. 재밌었지.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본격적인 연애 얘기라서 그게 별로 저는 취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연애를 싫어했구나. 아기와나. 아기와나도 아기와나. 장난 아니야. 아기와나도 진짜 재밌었지. 정말 맞아요. 재밌었죠. 아 저는 아기와나. 그래서 막 나중에 그 뭐냐 노말시티 막 이런 아, 거 강경욱 저도 강경욱 되게 좋아해가지고. 강경욱도 SF 같은 거 잘. 별빛 SF 가 속에도 사실 많잖아요. SF잖아. 네. 옛날 한국 되게 만화 얘기 재밌었어. 나오면 뭐 언플러그드 보이 슬슬 나오고 이제 그런 거 나오고. 저도 역시 전설은 이제 오디션 아니까. 나는 슬플 때 힙합을. 나는 슬플 때 힙합을 쳐. 이게 뭐야 지금 생각하면 그거보다 진짜 더 전에 견딜 수 그거지. 없어. 견딜 수 없어. 이거. 이연세 아마겟돈이랑 헤비메탈 6라는 만화 알아? 역시 옛날에. 알아요. 형님은 대본소 느낌이. 그거 역시 형님은 에일리언 대본소 2에서 메카닉 느낌이야. 완전 베껴가지고 우리 아버님 기억 느낌. 안 나? 좀 옛날이긴 하다. 옛날이긴 합니다. 그 헤비메탈 6 작가 되게 좋았어요. 작화 되게 좋았어. 내용은 어디서 여기저기서 짜집게 하는데 그림은 되게 멋있었어. 꾸봉님도 뭐 만화 들고 온다고. 아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과 좀 공유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순정 만화인데 제가 순정 만화를 시작한 계기가 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의사 닥터 스크루라고. 그거 다 진짜 봤어요. 다 재밌었어요. 봤을까요? 네. 재밌어요. 네, 그 진짜 봤어요. 너무 재밌어서. 진짜 웃겨. 저 애장판도 다 진짜 샀어요. 그 특유의 그 썰렁 개그가 있어요. 작가 너무- 특유의. 근데 그 작가가 네. 그 작품 말고는 좀 재미없어요. 근데 저는 천재 유교수도 되게 길게 봤어요. 뒤로 가면 그저 천재 유교수 초반에 천지 되게 유교수는 아니, 그 천재 작가가 유교수는 달라요. 다른 작가가 달라요. 다른 네. 작가예요. 못 말리는 간호사. 맞아. 그다음 못 무슨 말리는 거. 이상 호텔 같은 거 나오는 거 네. 있고 몇 개 있는데 스크루는 최고입니다. 하여간 진짜 진짜 웃겨. 혹시나 기회 되시면 꼭 보시기 그쵸. 진짜 재밌어요. 드라마도 있어요. 썰렁 개그 느낌. 네. 저 할까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여러 가지가 나가지고 그때 저 애니로 치자면 뭐 사이버 포뮬러 같은 거 생각나요. 네. 사이버 저는- 포뮬러도 여자분들이 네, 되게 되게 많이 많았어요. 좋아해요. 네. 그래요? 인기 여자애들 많았어요. 좋아해. 우리 사이버 와이프도 포뮬러 좋아해. 진짜 좋아했어요. 머리 근데 이렇게 이제- 됐네요. 인기 많아. 카가. 맞아. 뭐 아이언 리그 같은 거 생각났었었고. 아이언 리그 머리 큰 애들. 네, 양- 머리 이름 어. 아. 럭비 같은 거. 맞아, 맞아. 같은 거. 이거는 시크님 취향일 것 같은데 아이언 리그. 너 지금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 진짜요? 사포 몰라요? 사이버 포뮬라? 몰라. 저는 이제 너무 인기 옛날에 만화는 안 봤어. 난 미니 저는 카가. 만화 보면서 그
저희 아버지 차에 타면서 왜 이게 없냐고 그래요. 왜 말을 안 하냐? 부스톤 있는 줄 알았어. 이거 지금은 땡기면 알잖아. 속도가 되게 그렇다면 빨라지잖아. 3단이겠네. 근데 기억이야. 근데 사실 사이버 폴러가 나 어렸을 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더 어려워야죠. 애니메이션이 없었으니까. 3-4살 어린 애들이 봤던 그 시절이 그랬던 맞아요. 것 같아요. 이게 사이버 포뮬라가 원래 비디오로 먼저 나왔는데 그게 그랑조 나왔을 때랑 비슷하게 그랑조. 이게 그랑조는 네. 이게 그랑조는 KBS에서 그거. 영광의 아, 레이서라는 제목으로 해줬는데 그거 좀 뒤고 비디오로 먼저 나왔었어요. 네, 그랑조는 TV에서 하는 거 봤는데 사이버 폴러는 하나도 못 봤어요. 형 그럼 그랑조에 대한 추억은 있어요? 있지. 어. 그랑조 바보보로. 야 노래 다 나와 이거. 제 동생의 첫사랑이 그 그랑조 그랑조예요? 그 제로? 남자의 장민호? 제로? 제로 말고 제로. 어? 까만 머리에 걔를 내 동생이 진짜? 장민호? 고등학교 때 고백하더라고요. 왜? 나는 저 남자애가 자기 첫사랑이었대. 근데 제 동생이 다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좀 좀 무서웠거든요. 거칠었는데.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더 무섭더라고요. 뭐지? 그랬더니 약간 그쵸, 그 친구도 크로마티 곡도 나왔잖아요. 그치. 뭐 그렇죠. 평소 때 삥 뜯던 깡패가 와가지고 야 나도 이거 애니 좋아하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 현 동생이 그런 이미지예요. 약간. 아니 그런 분이에요. 이미지가 아니고. 현 동생한테 삑 뜯겼구나. 그럼 함부로 얘기해도 되겠네. 어우 무서워. 친구들이 다 무서워했어요. 아, 그랑조는 뭐니 피해 다니고 막. 변신 장면의 BGM이지. 변신 장면이 여전히 여전히 회자되는. 맞아요. 음악도 아주 생각. 이스트 스페셜과 그 전투 음악이랑 똑같이. 참 진짜 저희가 이제 그 쌓아온 덕질들이 있어가지고 옛날 콘텐츠 얘기하면 밑도 진짜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네 잠깐 쉬고 이제 다음 편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잠깐 쉬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콘텐츠 얘기를 할 텐데, 자, 저희가 이제 가져온 콘텐츠들이 있었잖아요. 네. 요거를 시대순으로 시대순. 네, 소개를 할 거예요. 네.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이오맨이 1984년 작품입니다. 그렇게 오래됐나? 84년이면 제가 진짜 태어나기도 오래됐어요. 전이네요. 뭔 개소. 화나게 만들지 마. 진지하게 화난다. 아 이제 영상 때문에 얼굴 나와. 아까 2005년에 초등학생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초등학생 얼굴 한번 보고 아이를 낳더니 정신적으로 퇴행하고 있나 봐 지금. 제가 좀 노안이긴 하죠. 건버스터 1기가 이제 1988년 작품이고요. 생각보다 오래됐죠. 그렇죠. 람마 2분의 1이 1989년입니다. 90년대가 아니고. 얘도 90년대가 아니더라고요. 네. 네. 드래곤볼 Z 게임이 1990년에 이제 출시가 됐다고 하고요. 크리스마스 악몽, 대항해 시대, 둠 요 세 개는 다 시대가 똑같습니다. 1993년입니다. 아 무슨 황금기인가? 그러니까 황금기, 뭔가 문화가 황금기. 폭발했던 근데 시기인가요? 가만 보면 92, 93에 나온 컨텐츠들이 진짜 황금기였어. 맞아요. 그런 것 르네상스, 같아요. 르네상스. 92년, 93년.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순서대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 바이오맨 이제 가장 오래된 컨텐츠 바이오맨 준비해주신 꾸봉님입니다. 우리 평가 기준도 얘기하고 넘어가죠. 평가 기준 잠깐 얘기. 바로 점수 매길 거죠. 한 컨텐츠 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네. 클래식 버전으로 돌아가서 클래식 컨텐츠 클래식 소개하면 버전이네. 클래식 점수. 5점 만점입니다. 5점 만점. 5점 만점. 그렇죠. 5점 만점이고 나중에 곱하기 25에서 저희가- 100점 만점 하산해. 저희가 평가에 대한 기준이 이제 보통 한 개 아니면 두 개를 설정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번 이 컨텐츠들에 대한 평가 기준은 첫 번째로는 작품에 대한 완성도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추억 소환 점수, 추억 소환력. 소환력. 얼마나 나의 점수. 마음을 떨리게 했느냐. 그렇지. 얼마나 추억이 소환되는가. 아 그 시절에 내가 생각나. 약간 이렇게. 그런 거. 그렇죠. 넷플릭스 그 다큐 중에 무슨 정리해주는 일본 여자분이 있는데 뭐야? 네, 거기 보면은 버리는 기준이 있어요.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아, 곤도마리에. 네, 곤도마리에. 네. 아, 그런 거죠. 네, 그런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두 가지 기준, 작품 완성도, 추억 소환력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번에 들고 나온 작품은 우주특공대 바이오맨입니다. 예, 일본판 제목은 초전자 바이오맨이고요. 초전자. 예, 초전자는 뭐야? 전자면 전자지. 그냥 있어 보려고 한 거예요. 보니까 바이오랑 초전자가 어디가 맞나? 전자회사인가요? 사실 전혀 학문의 분야가 예, 다른 거잖아요. 아니 그 일본의 특징이잖아. 일본의 특징. 일본 과학자들은 뭐
고고학하면서 로봇도 만들고 그래요. 아마. 맞아. 일반적으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고고학이라는 게 통섭 학문인 것 같아요. 모두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인문학 같은 건가? 왜 인디아나 존스는 무술도 하잖아. 고고학자인데. 그 취미가 무슨 개인적으로 주짓수 같은 거 연마할 수도 아, 있잖아. 그래요? 취미로 복싱이다 뭐 이런 채찍 무술 뭐 이런 거. 거. 초전자 요요랑 관계 없나요? 왠지 관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근데 진짜 전자랑 그러니까 초를 그냥- 다 좋아해요. 전자에 초자를 붙이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말이 그거예요. 맥락 없잖아요. 전자면 전자지. 초가 왜 붙냐? 근데 일본이 슈퍼라는 단어를 굉장히 집착을 하거든요. 그런 것 슈퍼, 같아요. 네. 하이퍼, 하이퍼. 초. 네. 근데 그거를 굳이 한자로 바꾸면 초라는 그치. 말밖에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슈퍼 전자. 저 무슨 동네- 쌈마이 전자회사 이름 같지 않아요? 중국에서 그렇게요. 중국에서 8,000원짜리 이어폰 만드는 그런 회사 같은 아니요, 거예요. 그냥 저는 천원 전파상 이름 같아요. 워크맨 소리하고 있고 아직도. 예, 한 줄 했는데 저. 미안합니다. 등달같이 날리고 야, 진짜 하이에나 초전자인 같아. 하이에나 같이 물었다 진짜. 초전자 하지 말 걸. 그리고 이게 도에이 전대문 시리즈인데요. 8번째 작품입니다. 예, 그리고 국내에서는 지구방위대 후레시맨이 이어 두 번째로 수입이 됐는데요. 실제 수입은 후레시맨이 90년에 됐고 바이오맨이 91년에 됐습니다. 열심히. 예. 그래서 후레시맨이 사실 뒤에 작품이죠, 실제로는. 예, 그리고 제작이 이제 84년이 바이오맨, 86년이 후레시맨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후레시맨으로 저는 특차를 눈을 뜨긴 했는데 사실 바이오맨을 더 재밌게 봐서 바이오맨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펙트 자체로 보면 후레시맨이 더 클 수밖에 그쵸. 없죠. 그러니까 나는 왜 예. 안 후레시맨 이랬어 딱 저도 듣자마자. 저도 아, 왜 그래서 후레시맨이 저도 아닐까라는 후레시맨을 들고 생각을- 나올까 말까 고민했는데 실제로 막 떠올려 보니까 기억이 바이오맨이 훨씬 기억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추억의 레벨입니다, 사실. 저는 바이오맨이 후레시맨 짝퉁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봤을 때 좀 그런 느낌 있었어. 왜냐면은 후레시맨 너무 인기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되게 비슷한 친구들 5명이 나와서 하니까 이게 시리즈라는 걸 생각하진 않고 네. 사실은 약간 짝퉁인가? 아니,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저도 같아요. 이번 네. 방송 준비하면서 바이오맨 이제 보내주신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조금 이제 링크 주신 걸 봤는데 옛날 더빙판.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 보니까 또 난 기억나는 게 기억이 잘 안 나서. 후레시맨 장난감보다 바이오맨 장난감이 더 많이 팔리긴 했던 것 같아. 아니, 맞아요. 로버트가 더 왜냐하면 익숙해. 근데 그게 로버트는 금형이- 바이오맨이 더 익숙해요. 맞아. 금형이 되게 만들기 쉬워요. 그게 싸요. 우리 합체 변형 기믹이 되게 한국에서 현명해요. 카피하기 예. 쉬워가지고 예. 그거는 그런가? 100원짜리 장난감도 있었어요. 진짜 바이오맨. 그리고 혹시 예전에 김창기 감독님이 또 뺏기신 또리와 제타 로봇 알아요? 맞아요. 그건 그거에 뭐예요? 바이오맨 그게 메카 바이오맨 로봇입니다. 네. 그 장난감이 두 종류로 나왔구나. 뭐 어쨌든 또리도 탔고. 또리와 제타 로봇입니다. 정확한 제목. 아 예. 근데 저는 바이오맨 얘기 꺼냈을 때부터 그리고 이거 반공 N인 거 아시죠? 또리와 제타 로봇. 아 네, 네 그때 맞습니다. 그런 거 많았죠. 부적이 김일성이에요. 네, 김일성이고 진짜 살아있어. 진짜 실명으로. 네. 그 그다음에 걔는 김일성 얼굴에 막 네. 혹 2개 달리고 그랬어요. 네, 약간 오크 같이 뿔도 생긴 게 나고. 나와요. 아 네. 진짜 야, 반공 이거 요새 10대 20대가 반공 뭔지 아니까? 그런 반공 영화 이런 거 이해를 못하는 전혀 모르겠지. 모르겠죠. 네. 그거 모르나지 그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거 안 배워. 요새는 안 배워요. 이승복 어린이. 요새는 안 배우는 걸 진짜 알아요. 이승복 맞아요. 안 나와? 안 나와요. 요즘 애들은 몰라요. 제가 안 나와요. 진짜? 회사 안 배워요. 왜냐면 제 워크숍 친구들이 갔는데 다 교사들이잖아요. 아. 안 배워요. 네. 지금 젊은 친구들은 모르더라고요. 모르는 그게 게 왜 낫죠. 주작 콘텐츠에서 빠진 거야 교과서에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굳이 반공을 강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교과서에 바뀌어서.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 몰랐어요? 있었어요? 네. 교련? 교련? 교련은 나 때도 없었어. 교론을 알면은 국민학교 교론은 교과서에 우리 때 있었어요. 나왔어요. 윤리 교련이 저희 있었나? 때는 있었어요. 슬기로운 생활 그런 혹시 게 있어요. 외국에서 학교 그런 다니신 거 데 아니죠? 교련 아, 중학교 저 때 있었던 것 없었는데? 같다. 초등학교 때 그 반공교육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아, 그 과목에 그런 게 있죠. 세대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 아 이때부터 벌써 빠졌구나. 그러니까 저 윗세대는 교련을 배웠다고.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그 교련 교사였거든요. 아. 네. 근데 저보다 한 윗 정도까지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근데 교련. 이승복 저 얘기는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있었어요. 나오지 않나? 맞아, 맞아요. 네, 사회 시간에. 초등학교 도덕 같은 데 나오는데 맞아, 사회- 맞아. 그다음에 도덕 그거 같은 뭐 데 산속에 숨어 있다가 네. 공산당이 입찢어 주겠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 얘기도 나 들었어. 들어봤구나. 그 이거 얘기 입찢어 있구나. 주겠잖아. 맞아요. 형태랑 또 다른 공산당이 싫어요.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도 입찢어 입찢어 줬어. 주겠다고 들었는데 근데 우리 때는 그 매월 아니, 4월달에 반공 그리기 대회 이런 게 있었어요. 반공 글짓기, 맞아. 반공 그리기에서 맞아요. 포스터 그리기. 우리 형 막 김일성 그려가지고 그때 막 학교에서 상도 타고 그랬는데. 너무 디테일하다.
자 다시 근데 왜 바이오맨으로 가시죠. 갑자기 다시 가시죠. 방공맨이죠. 호전자 방공맨. 아 김일성 때려잡았는 얘기인가요? 예, 해도 되죠. 당황스러워. 방송까지 갈 줄 몰래 또래 하겠다는 것 때문에 괜히 딴 말을 안 해야겠어. 예. 그래도 딴 말 끄집어낼 거야. 예, 그리고 이제 바이오맨은 기본적으로 전대물답게 기본적인 플러스는 매우 간단합니다. 바이오 입자를 가진 청년들이 외계에서 온 바이오 로봇과 함께 매드 사이언티스트 독타맨이 이끄는 신제국 기어의 지구 정복을 막는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전대물은 다 기본적으로는 대동소이하죠. 이런 지구 정복을 막는 젊은이들의 얘기고요.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여러 가지 탐신한 시도를 한 전대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어렸을 때도 좀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매력적인 제3세력 캐릭터가 등장하는 첫 전대물입니다. 패잔처럼요? 네. 패자는 어떻게 보면 중립국이잖아요. 이 친구는 중립이 아니에요. 그냥 바이오맨을 죽이기 위해서는 어느 쪽도 손 다 잡거나 다 죽이거나 이런 타입이에요. 네, 엑시즈에 가깝다고 봅니다. 네. 이걸 다 이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패잔이 그냥 뜬금없이 패잔 그래도 패잔이 다 이해하고 있어. 패잔보단 엑시즈. 엑시즈. 심지어 작품들도 달라. 이 대화를 율신님이나 이스님 따라오나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 은하의 옹전설이나 기동전설 제타 간담을 보시면 됩니다. 작품 2개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덕후 냄새. 예, 그리고 이제 제3세력 캐릭터들이 좀 매력적인 것도 장점이에요. 디자인이 되게 좋고요. 이 반바이오 동맹의 헌터인 실바와 그의 탑승 로봇 발지온이 그 제3세력인데요. 일단은 이 두 개의 디자인을 다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가 했습니다. 그 뉴건담의 시크 형이 좋아하는 뉴건담의 메카닉 디자이너인 이즈부치 유타카가 디자인했습니다. 레전드죠 이분. 예. 배트레이버도 했잖아요. 배트레이버도 했죠. 배트레이버 원작자는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고 같이 기획을 했다고 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실바 같은 경우는 그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특촬물인 인조인간 키카이더의 악역을 좀 모티브로 해서 디자인했는데 굉장히 비슷한데 멋있게 잘 리파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발지온 같은 경우는 약간 주인공 캐릭터처럼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런 게 악역이란 말이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호기심도 유발하고 그 로봇 자체가 작품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펙트도 있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실제로 요거 장난감이 몇 개 안 만들어졌는데 피규어 같은 게 그 발지온 같은 경우는 엄청난 가격에 팔린다고 합니다. 최고 비싼 건 한 막 200만 원 가까이 한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매력적인 거는 매력적이보다 특이한 게 이제 첫 여성이 2명인 전대물이에요. 맞아요. 예. 맞아. 여자 2명이야. 맞아. 이 이후부터가 핑크랑 옐로우 2명이 되는 아니에요? 거였어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핑크랑 옐로우. 핑크 옐로우 이렇게 예. 2명. 원래는 여자가 1명이거나 아니면은 5명 구성이 아니거나 뭐 이래서 이제 1명 끼거나 안 끼거나 왔다 갔다 막 했는데 5명 기본에 여자 2명이 들어간 건 처음입니다. 왜 여자는 색깔이 핑크색이죠? 좋아하나 그게 봐. 이제 그 시절이라서 그런 거. 그 색성별 같은 거 네. 있죠. 그런 느낌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뭐 예. 옛날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두 사람을 한다고 했을 때 제작진이 굉장히 되게 압력을 많이 받았대요. 남자애들이 보는 드라마인데 왜 여자를 2명을 넣냐? 그럼 한 명은 사실 왜 그 넣었어? 논리랑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이 사람들이 전대물이 나왔어야지. 이상하네 진짜. 아니다. 아니 그 RPG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 캐릭터 만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남캐로 누가 해? 그러니까 이 윗선이 정확히 잘못 판단한 거죠. 그치. 사실 그래서 흥행이 굉장히 이게 잘 됐고 그 다음부터는 여성들 2명인 편제가 거의 디폴트로 붙여지게 돼요. 아니 그 미국에서 무슨 유튜브에 짤방 같은 거 나온 거 있었는데 그 파워레인저 같은 거 하는 걸로 이제 얼굴 큰 인조인간 나오잖아요. 걔가 이제 사람들을 모았거든. 그래갖고 흑인애 보고 가만 보고 있다. 넌 파워레인저 블랙 이러고 또 있다. 옆에 인디안 계열 약간 그런 애가 있으니까 넌 레드. 그리고 너는 옆에 흑인이 하나 더 있었어. 블랙. 그때부터 무서워 정차별적이다. 인조인간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아니 그거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 블랙이 2명이 됐어. 예. 그렇죠. 뭐 솔직히 남자 어린이들도 역해 좋아하죠. 많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해들끼리 케미도 좀 있고 그리고 뭐 이쁜 캐릭터 안 좋아하는 남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전까지의 전대물은 역체가 1명이었죠. 1명이거나 없거나 없는 전대물도 없는 있어요. 거는 3명 구성이나 이런 데서는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하기야 게타 로봇은 없잖아요, 그렇죠?
게타로보는 중간에 있겠냐? 게타로 그런 보는- 세계관에서 아니 그런 거기에 세계관에서 여자가 나왔으면은 일단은 무사시 쪽은 안 될 것 되게 같고 혼내고 싶다. 하야토 캐릭터가 역해면 진짜 매력적이겠다. 아니 근데 5명 나오는 합체 로봇은 역해 있다니까. 있지. 그러니까 콤바트라고 이게 전통적으로 이런 한 근데 명씩은 그게 껴 결국 있었는데. 여기서 시작된 거 아닐까요? 근데 84년도에 2명이 들어왔다는 거는 네, 빨리 새로운 들어온 파격적인. 거죠. 네, 센세이션하죠. 당구가도 그렇고. 근데 굳이 2명을 넣었는데 여기서 또 사건이 터져요. 옐로포 배우님께서 중간에 잠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 캐릭터가 작품상에서 죽어요. 그렇죠. 초반에 한 9화 정도에 죽을 거야 아마. 배우를 빨리 갈아야 되니까. 예, 갈아야 되니까. 한국 그래서, 같으면은 예. 교통사고나 아니면은 막 그 심령 보고 막 기절해가지고 그쵸. 죽고. 아니면 뭐 갑자기 급사하고 막. 근데 옐로우 병 걸리고 캐릭터 그러잖아요. 자체가 불치병. 그 나는 그 백스토리 몰랐는데 처음부터 약간 좀 엇나가는 캐릭터였잖아요. 1화 2화에 보면. 아, 예. 원래 그 네. 약간 카메라 사진 기자 어, 같이 사진 해가지고 기자 같이. 나 안 해! 막 이러고. 네.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퇴출을 해도 됐는데 결국엔 되게 비장하게 죽어요. 적의 공격을 몸빵하면서 막 이러면서 비밀 밝혀내고 죽는데 근데 좀 웃긴 거는 이제 이 배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스토리를 그쵸. 찍다 보니까 그치. 계속 슈트 액터가 네. 슈트를 입고 계속 헬멧을 계속 쓰고 헬멧 쓴 있어야겠네요. 상태로 도망 다니고 심지어 장례식 장면에도 헬멧을 쓰고 있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아 좀 이상한데 직업에 대한 애정이. 예. 예, 근데 실제로 이 옐로포 누님의 그 뒤에 행적은 모른다고 하네요. 예. 아니 뭐 어디 납북된 거 아닐까요? 뜬 소문에는 뭐 나쁘 일본은 없어지면 다 납북이잖아요. 아니 근데 실제 그런 경우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살고 있는 거 찾아. 그리고 일본이 맞아, 주민등록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네. 실종 사건이 많다고 하긴 해요. 실제로 근데 그 어디서는 경제 소문이 규모에 또 비해서. 유흥업계 쪽으로 흘러가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연락이 두절되고 못 찾는다. 아 이런 근데 얘기도 제가 있고. 이제 특촬물 좋아해서 이런 뉴스를 많이 봤는데 음. 특촬물 배우들이 약간 인지도는 낮은데 이렇게 배우로 뜨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상납 같은 스폰서 제의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쪽 계열로 갔을지도 모르는 예, 일이죠. 그럴 수도 있다는 설은 있어요.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핑크 5가 더 이뻐서 굳이 실망하진 않았어요. 아니 지금 그 화실에서는 얼굴 구분이 안 가던데. 아니 그러면은 핑크 4의 자세히 보면 공백은 다 보여요. 다. 옐로 4의 공백은 누가 메워요? 새 옐로포가 나와요. 새로운 배우가 새로운 해서. 그 새로운 그 옐로포를 찾는 시나리오가 나와요. 그래서 무사시 죽고 벤케이 나오는 것처럼. 네, 그렇죠. 맞아 무사시고 뱅킹 나오는 거. 무한도전 6맨 뽑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쉽게 그렇죠. 쉽게 가는 거죠. 네. 그걸로 한 2편 또 우려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악당 두목이 좀 매력 있었어요. 그 독타맨 씨가 연기를 굉장히 잘했고 한국 성우도 잘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좀 매력이 있어요. 이게 뭔가 그 부하들을 그 휘어잡는 카리스마도 있고 또 은근히 닥터헬처럼 되게 덕장이에요. 친구들이 배신하고 자기 죽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다 용서하고 또 기용을 다 해줍니다. 미 대부하 직원들한테 새 로봇들도 계속 내려주고 예, 좀 좋은 직장 상사고요. 예, 그리고 근데 약간 이런 면도 재밌어요. 이게 주인공 이 박사가 뭐 외계에서 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순수 지구인인데 맞아요. 진짜 천재예요. 그래서 이 자기 기술로 이 악의 제국을 세운 거야. 엄청난 사실은 경영자야, 진짜. 최고지. 예, 최고의 경영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안타깝다. 근데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네. 예산이 모자라서 그랬나? 왜 매회 따로따로 보내는 거야? 한꺼번에 모아서 못 그 보내고. 패러독스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예전에 그러니까. 마징가 제트 마징가 닥터헬 제트. 편에서 그러니까. 했었거든요. 다들 이상해 전략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언급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알았어.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걸 언급하고 싶으시면 건담 총에 왜 스코프가 달려 있나부터 얘기를 그렇지. 한번 해보시면 전 개인적으로 이 악당들이 로맨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아, 사실 맞아요. 생각해봐요. 이 신제국 기어를 세울 정도면 제 생각에는 애플사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경제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레벨이에요, 맞아. 솔직히. 그러니까 예, 근데 현실적으로 하려면 킹스맨의 그 저기 그렇지. 악당처럼 원해서.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 그렇게 근데 천재면. 사실 이거 기계 제국 세운 거 자체 엄청난 부자긴 한데 그걸 굳이 기계 제국으로 지구 정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가정용 안드로이드를 없잖아요. 만들어서 네. 팔면은 씨. 로맨티스트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든 로봇이 1대1로 적을 격파를 못한다는 이거 너무 분통 터진 일이잖아. 맞아. 저는 꾸봉님이 원래 특촬물 굉장히 좋아하는 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저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되게 불편해요 지금. 속마음을 막 듣고 있는데 무섭다 이거. 아 근데 저는 굳이 1대1 변화- 이하를 인정합니다. 네. 맞아요. 포기해서
없어요. 드래곤볼 매니아가 그걸 포기할 수 없지. 저거 또 이상해. 저 훈훈한 표정 봐 저거. 베지터가 셀하고 싸울 때 막 셀한테 얻어 터지니까는 트랭크스가 손오공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이러니까는 나는 손오공한테 도움 받을 바에 혼자 싸우다 죽는 게 낫다. 근데 진짜 죽었잖아요. 아니요, 죽진 않아요. 죽을 만큼 맞아요. 셀이 착해서 살려. 이 멍청한 1대1 성애자들. 아유 진짜. 아니요, 그냥 굳이 실드를 치자면 오케이. 제가 했다면 경제를 지배했겠죠. 네. 그렇겠지.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 아들내미랑 되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독타맨 아들이 처음에 이제 되게 좀 삐뚤어진 애정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버리고 기계 인간이 됐는데 자기 아들을 굳이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삶은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자기 후계자를 삼으려고 해. 근데 그 후계자가 뜻하지 않게 주인공들한테 설득당해서 착해져. 그러니까 개조해서 내보내고 주인공한테 죽어 얘가. 그 내용 똑같아요. 오스틴 파워랑. 오스틴 파워 똑같아. 네, 사실 근데 이게 오스틴 파워 미니미거든요. 사실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저는 독타맨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아들의 성격 중에서 일부 부분을 제거하고 싶어요. 지금 개조하고 싶니? 이게 아들의 삶을 인정해주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아들 삶은 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사랑해. 그러면 이 아들의 삶은 유지해주되 내가 만든 새로운 거를 가지고 아들이라고 삼는 거야. 그리고 서로의 인생을 다 존중해줄 수 아주 그냥 합리적인 생각 아닐까요? 저는 이제 방송 무서워진다, 얘. 그만두겠습니다. 나도 나가야겠어. 이렇게 둘러싸여서 있을 수 없네요. 이거 제가 비난받을 레벨이 아닌데. 이게 또 강한 심한 분이 있는데. 독타맨 같은 거. 그러면은 진짜 아들은 어디 있어요? 진짜 아들 살아 있어요. 이게 나중에 또 나와가지고 아버님의 행사를 계속 방해합니다. 그 최후에는 아버님이 지구를 폭파시키려고 하는데 그거를 말리는 아마 결정적인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 아들은 베스킨 나이가 어리죠. 네, 한 10대 한 12, 13살 이 정도? 철이 안 들어서 그런가? 그 베스킨 라빈스 31의 창업자이신 이제 베스킨. 라빈스 씨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 못 찍냐? 아니었어? 써리원 씨? 난 써리원 씨인 줄 알았지. 써리원 씨도 있고요. 라빈스 씨의 아들이 아 맞아. 이제 환경 운동가예요. 네, 맞아요. 그런 이제 그런 모순이 느낌이네. 있는 거죠. 네. 아빠가 하는 일은 다 방해해주겠어.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아빠도 그게 학교 다니고 순수하지 그러고. 않아 보여요. 그래서 카더라에 그 환경 의하면은 운동이 순수하지 않아. 베스킨 창업자가 자기 손녀한테 베스킨 라빈스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 집에 가는 길에 먹어야겠다. 갑자기 먹고 싶네. 저 집에 있는데 집에 가서 먹으려고 그래요. 네, 아몬드 봉봉이죠 이름이. 예. 예, 그리고 독타맨 같은 게 이제 좀 이게 내면 그런 게 갈등이 많고 그래가지고 좀 그거 보는 재미도 오히려 그거는 좀 뒤에감이 있어서 어렸을 때는 자기 아들 너무 괴롭히시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좀 갈등이 이해가 어느 부분은 가요.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독타맨이 그럼 나이가 한 3, 40대 젊겠네요. 원래 그 개조 전에는 젊은데 개조하다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늙은 걸로 나온대요. 그럼 혹시 머리 숱은 있나요? 머리 엄청 완전 깁니다. 개풍성. 김종서 스타일이에요. 머리. 그것도 한쪽만 흰색 잠바를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 락 발라도 인정. 장난일 것 같은 느낌이야. 되게 왠지 닥터 뭐라고 머리숱 하면 얘기를 왜 하냐고. 닥터 뭐라고 들으면 대머리가 자꾸 생각나요. 왜요? 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프로페서 X 뭐 그런 것처럼. 영화에 나오는 닥터들은 대머리나 민머리가 많은데 저기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나오는 닥터는 닥터는 다 수북해. 풍성충. 백발에 닥터 헬 보세요. 닥터 헬도 머리카락 진짜. 사우톰의 박사 보세요. 부분 탈모가 있어서 그렇지. 아니 뭐뭔 얘기만 하면 다 개타루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별로 많이 하진 않았어요. 되게 길 수 있는데. 예, 근데 사실 다 집어치우고 제가 이거를 들고 나온 거는 사실은 내 어린 시절의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특촬물이죠. 예, 그때 당시에 한국의 성인 대상 액션물도 사실 되게 조야하잖아요. 뭔가 네. 연출도 구리고 우레메. 예, 액션도 구린데 사실은 이게 어린애 프로그래밍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액션 퀄리티나 연출은 사실 그때 당시에 한국 성인 영화보다 전 나았다고 보거든요. 훨씬 훨씬 낫죠. 낫죠. 비교 안 되죠. 심형래가 꿈꿨던 게 이런 거를 그렇죠. 만드는 이런 거 거죠.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레메하고 이랬던 게. 맞아요. 근데 우레메는 극장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퀄리티가 그거보다 낮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훨씬 낫죠. 예. 그리고 뭐 악당과 괴물을 척살하는 히어로의 멋진 모습. 그리고 이제 좀 박스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긴 하지만 거대 로봇들이 이제 괴수를 파괴하는 그런 잡다 혼재한 이 장르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모든 거를 다 집대성한 그런 작품이라 가지고
사실은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꾸북님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작품이네요. 예. 해서 로봇 나오고 로봇이 근데 칼 가지고 싸우고 그죠? 아 굳이 칼로 안 써도 되는데 그죠? 네, 다- 그렇죠. 네, 칼로 싸우고 거기다 해도 이렇게 되고. 두 네. 명의 그리고 간부 악당 제도. 그거는 형 취향이시고 아니야. 강부 악당 또 이런 강부 것도 악당 나오네요. 너무 좋아요. 저놈의 강부 악당 제도로 우리가 토론을 한번 해야 되겠다.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간부 네. 악당 제도. 그 저는 회사에 적용하려고 했어요. 닥터 F편에서 그래서 부장님을 이제 공자. 그다음에 이제 임원들은 대공이죠. 대공. 그걸 이제 호칭을 바꾸는 예, 거군요. 그러면 제일 밑에 사원들은 이러고 다니나요? 과장님 정도 되면 자작이고. 괜찮지 않아요? 근데 근데 그런 그 자기 김자작 뭐 이런 근데 그런 회의할 자기 때 그런 재밌을 것 같아. 자기를 뭐 그 용통화 회사 내 데스크예요. 그래서 데스크 크게 커지는 거지. 자 이제 그만하시고. 예, 죄송합니다. 근데 공작보다 위에 있는 게 닥터잖아요. 그쵸. 예, 최고. 네, 그러니까 사장님이 최고전업. 닥터예요. 사장님은 닥터. 사장님은 아, 닥터예요. 의료 회사군요. 사장님인데 이제 닥터. 전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대표나 사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닥터라고 부르라고. 네.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이 닥터가 대통령도 닥터가 1등일 때가 있었어요. 그치. 시절 1등. 독도르리. 그래서 독도리. 덕터리. 여기서 독타도 사실 닥터맨이죠. 그렇죠. 네. 독타도 그 너무 웃겨. 독타맨 하는 거 너무 웃겨. 아니 특촬물은 그런 거 있어야 돼요. 리도 네. 실험에 대한 충성의식이 그렇죠. 뭐가 자기를 되겠어요. 각하라고 네. 부르지 그러면 말고 그걸 정확하게 닥터라고 번역하면 의사 부르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의사, 진짜 웃긴 건 쌤. 뭔지 알아? 의사, 쌤. 왜 걔들이 다 환자네. 아니 불치병을 환자를 자르는 거야. 그 사람들을 고쳐준 거지 그 의사 쌤이. 아니 이 친구 끝까지 제대로 안 맞구만. 아, 독타맨 각하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독다면 그러면 한국에 똑같네. 있잖아. 한국에 있잖아요. 닥터리 각하가 한국에 있었는데. 그 서울을 안전합니다. 서울을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하신 분. 이 사람이잖아요. 예. 아 미치겠다. 그러네. 괜찮네요. 그 독타맨도 모르는 다리를 사실 많이 폭파시키고 그럽니까? 아, 독타맨 지구를 폭파시키려고. 다리 정도가 건 만족 예, 못하죠. 아니, 독타맨 알겠습니다. 정도 레벨이면. 알겠습니다. 예. 이제 점수 매겨도 돼요? 예, 다 아, 뭐, 하신 거예요? 뭐 설명할 게 없어요. 할 시간도 안 줬잖아. 뭔 말만 하면 득달같이 넘겨들었는데. 네, 점수나 매겨요 계산하게 빨리.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거를 후레쉬맨밖에 생각이 안 나서 예, 다들 후레쉬맨을 많이 보셨어요. 옛날 한 옛날에 다섯 다이가 아이가 이것도 보세요 다 이거 따라하잖아요. 다 따라해야 돼. 바이오맨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주전사. 안 따라하죠. 수국이 해줬잖아. 수국이만 하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후레쉬맨이 사실은 더 익숙해서 그래서 조금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추억 소환 점수는 높지가 않아서 3점 드리고 완성도는 4점 드리겠습니다. 아, 뭐 1등 하려고 가져온 거 아니니까. 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갖고 온 야, 거야. 나 되게 지금 부끄러워진다. 나 1등 하려고 하셨는데. 아니 뭐 1등하면 동물을 아닐까요? 못해요. dum이 여기서나 그렇지. 나가면 야 dum만한 게 없어. 그거 아니고 어디 듀트한테 질것 바이오맨이랑 같은데. 듀이랑 아니 나가면 시크한 듀한테는 방송 질것 좀 같은데. 오래 해가지고 듀한테도 이게, 진다. 웃길 줄 아는구나 이 생각했지. 형님 두무로는 듀도 못 이겨요. 야 말이 안 돼. 아니 형 FPS 솔직히 말해 이거 바이오맨하고 ITS 삐까삐까하다. 좋죠. 내가 잘 장담한다. 야 진짜 예. 그거 진짜 상처인데. 자 다른 분들 점수 주세요. 저 할까요? 네. 저 바이오맨은 일단은 특촬물 치고 시나리오가 굉장히 풍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중간에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긴 하겠지만 한 명이 죽고 그거 뽑는 장면도 나오고 제3세력도 들어오고 특촬맨 치고 이런 시나리오가 되게 이런 풍부한 느낌이라서 스토리가 있죠. 재밌어요. 꽤 괜찮은 스토리다. 그래서 네. 완성도는 저는 4.5. 오. 그리고 후레쉬맨의 위강이 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기억에서는 후레쉬맨 먼저 봤으니까. 그래서 그 시리즈의 위강도 있어서 4.5 줄이고. 근데 추억 소환력은 사실 왜 안 후레쉬맨이에요. 저는. 그렇죠. 예. 조금 3.5입니다. 아 이게 저는 저 인정합니다. 저는 이게 바이오맨 얘기했을 때 딱 무슨 생각이었냐면 왜 하필 바이오맨을 했을까? 로봇가 멋이 없는데 후레쉬맨은 나중에 트럭이랑도 합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후레쉬맨이 최초로 또 전대물 사상 주형 로봇이 한번 교체된.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바이오맨은 로봇 비행기 두 개가 하반신 상반신밖에 안 되는 되게 그 당시에도 로봇 별로다라고 생각했는 그 로봇이었는데 보다 보니 맨 처음 시작하고 이제 변신하는 걸 이거 보고 하는데 이게 내 기억 속에서 후레쉬맨하고 혼재돼 있었던 거예요. 맞아, 맞아. 난 이거 보면서 난 바이오맨이 너무 재밌었던 게 변신하고 나서 그거 하잖아요. 레드 1, 그다음 2, 3 이렇게 돌면서 하는 게 난 후레쉬맨이었던 건 줄 알았어. 난 그게 바이오맨이. 머릿속에 완전 각인돼 있었거든요.
그게 바이오맨이었더라고. 그러면서 난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는데 나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나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다 무직자에 그 사진 찍으러 다니는 애도 기자도 아니고 오빠의 그거를 해서 그냥 사진 찍는 맞아. 어떻게 보면 그냥 길 돌아다니는 정신 대박 직업인이 카메라 들고 아니야. 아무런 걸 줄 찍고 알았어, 다니는 처음에. 애들이잖아. 그냥 그리고- 프리랜서로 받아들여. 그리고 얘들 막 그냥 뽑아갖고 너네 이제 바이오맨이야라고 하니까는 순찰도 돌고 다니고 특정 직업 없이 계속 그냥 그러고 바이오맨이 되잖아요. 지구를 지킨다면서. 다들 백수야. 그것도 너무 재밌고 월급은 누구한테 받아요 그러면? 삐뽀한테 받지 삐뽀한테. 로버트 우리 아들 로버트가 월급 그렇게 줘. 좋아해요. 삐뽀가 삐뽀의 메시지야. 오늘 월급이 입금되었습니다. 아싸. 나는 이게 너무 재밌는 거 내가 보고 봤을 때는 있는데. 숙식 제공 무고 밟아야 이거. 그래 이거. 그래서 나 제일 웃겼던 게 얘들이 헬멧 이렇게 맨 처음 변신할 때 이거 삐뽀가 변신하라 그러잖아요. 변신 포즈까지는 괜찮아. 이게 다 돼 있으니까 변신하자마자 포즈를 다 이렇게 잡아. 잡더라고. 이거 뇌에 각인돼 있는 건가 저거? 바이오 입자가 몸에 각인되는 바로 거지. 변신하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어. 사실 그래서 나는 이거 오히려 추억 소환은 내 추억을 보정해줬어요. 이 바이오맨하고 후레시맨의 이 혼재돼 있던 기억을. 그래서 나는 추억 소환은 오히려 4점 주고요. 완성도는 사실 시나리오도 좋고 다 한데 사실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유튜브 보고 다 뒤져봤는데 화질 좋은 걸 못 찾겠어요. 고화질판은 지금 대형에서 새로 출시한 버전이 있긴 한데 그거는 돈 주고 사서 봐야 되니까. 그래요? 그거 뭐 대형 폰더가 30주년 아직도 기념인가 있나요? 뭔가 개형 몰라. 그 회사 그래? 아직 있나요? 있어. 그래서 나는 있어. 이거를 나 웬만한 게임하면서 항상 얘기하잖아. 게임하면서 보는데 이것처럼 편하게 본 적이 없어요. 화면을 이렇게 조그맣게 틀리니까 볼만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질 때문에 요거 완성도는 전 3.5점. 정말 잘못한 게 아니잖아. 아니잖아 멈춰. 화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뭔가 근데 사실 납득이 안 되는 이유지만은 저희 아유, 덕보도 차 완성도잖아요. 정체성입니다. 뭐 점수는 뭐 개인적이니까. 그렇죠. 좋아요. 네. 저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후레쉬맨은 많이 봤는데 약간 바이오맨도 솔직히 보긴 봤는데 기억이 약간 섞여서 이제 혼재에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진짜 약간씩 이렇게 그 구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추억 소환력은 이제 그냥 이 바이오맨 하나라기보다 이제 특촬물 전체에 대한 추억 소환을 그렇죠, 해서 그렇죠. 아 그렇게 따지면. 네, 그래서 3.5점 드리겠고 되게 에 짱. 대한 평가 자체가 3점대. 근데 에이스는 5점 정도 나오면은 흥분해요 본인이. 아 그렇지. 아 이거 소리 달라져. 좀 이렇게 그래서 차분하게 차분하면은 예, 저 충분히 거의 말투로 맞출 수 있어요 점수. 감탄사가 처음에 터져야 돼 무조건. 아니 아니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죠. 네, 완성도는 3점 드리겠습니다. 역시 차분한 차분한 점수예요. 차분한 차분하게. 점수를 침착한 점수네요. 윤씨님은요? 저는 바이오맨을 다 본 건 아니고 유튜브에 찾아봤는데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기존 특촬물에서 변화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점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특촬물 제2의 붐을 일으켰다고 해요. 네, 예. 그런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완성도는 저 한 4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울트라맨이 생각났어요. 아 네. 울트라맨 특촬 버전으로 보신 네. 거죠. 울트라맨은 훨씬 더 옛날이잖아. 울트라맨 저 특촬 버전 근데 봤는데 심지어는 근데 우리나라에는 후레쉬맨 다음에 들어왔어요. 아, 다음에 그런가? 그 저는 70년대 되게 인데? 좋아했었거든요 울트라맨. 어. 그래서 울트라맨을 이것 때문에 찾아봤어요. 아, 그러니까 물론 보지는 못했고 아, 막 유튜브 찾아보고 같은 거네. 넷플릭스에 나왔더라고요. 아, 울트라맨이. 진짜요? 애니메이션으로. 새로운 아니 시리즈 애니메이션으로. 아니야? 애니메이션. 네. 좀 애매하더라고요. 최근 거 아니야 그거? 네, 최근 그거는 거예요. 그건 막 역시- 슈트도 되게 멋있게 봤고. 그거는 약간 등신대 슈트들 싸움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울트라맨 나 옛날에 진짜 좋아했는데 하면서 막 찾아봤던 그런 기억 때문에 개인적인 추억 소환력 때문에 전 한 4점 드리고 싶습니다. 오 최고 점수 받았어요. 완성도는요? 아까 아까 뭐였죠? 4점. 저는 바이오맨 하면은 이 바이오 요즘에 바이오 캔디 안 나오죠 이제. 아그 몰랑몰랑한 네, 캔디. 아. 그게 말랑카우한테 다 밀려는 거 말랑카우 같아. 같이 생긴 그 캔디 그거. 말랑카우가 네. 그냥 개명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말랑카우는 롯데고 바이오 캔디는 오리온인데. 네 그런 거 어떻게 아냐? 아니 이거 그렇게 쉽게 왜 관계자실 알고 수 있어? 왜 알고 있는 거야? 바이오 저는 딱 생각나는 게 바이오 캔디가 먼저 딱 생각이 나고 그게 왜 생각? 이게 아니 그리고 뭐 개인적이니까요. 네. 예. 저는 이 이게 덕분도 로봇이 차트죠. 굉장히 익숙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장난감 만지는 거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 로봇은 크기별로 거의 다 있었어요. 아 진짜? 이게 또 가격이 별로 안 비쌌기 때문에 구조가 단순해서 이제. 네네. 그리고 막 이
특히 동그란 방패 있잖아요. 무슨 레이돔처럼 아, 돼 있는 맞아요. 거. 예, 그게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데, 근데 이게 이제 솔직히 어린이의 눈으로 봤을 때도 후레쉬맨이 더 잘생기고 이뻤어요. 예. 그러니까 바이오맨 배우들은 물론 2년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때 봤어도 좀 약간 촌스럽다라는 느낌이 아니야, 났고, 레드는 바이오맨이 더 잘생겼어. 난 후레쉬맨 레드가 더 잘생겨가던데. 농촌 그리고 진흥회처럼 둘 다 생겼네. 빨간데 뭐 마스크 쓰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역캐가 옐로우 후레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이오맨의 옐로우와 핑크는. 그런 취향까지. 이름 사라 아니었어요? 사라. 맞죠, 사라, 맞죠. 사라, 훨씬 맞아, 사라. 사라를 그 실로폰 같은 거 이렇게. 아니 나 실로폰이 그거 너무 아니고. 웃긴 게 그 바이오맨 애들 다 무직인데 왜 핑크 걔는 뭐 일상복일 때 항상 플루스 주고 뛰댕기더라고. 왜 그런 거야? 아 그분 부잣집 딸 컨셉이에요. 그 플루스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들고 다니면 부잣집 딸인 거야? 굳이 그런 명, 때 비싸니까요. 그랬나 봐요. 명찰 같은 거 할 수는 없으니까. 아 부잣집 이렇게 달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기억나게 이제 변신 수트 가슴팍에 그 알투리도 맞박에 있는 것처럼 그 PCB 기판 같은 거요. 맞아요. 예, 그게 되게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추억 점수는 4점, 완성도도 4점 드리겠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바이오맨 원래 이제 한 명당 10분 드리고 있는데 거의 뭐 한 20분 득달같이 넘게. 담는 근데 제 설명 한 3분밖에 안 돼요. 네, 맞아요. 저 써온 거 반도 안 읽었어요. 되는 바람에 예. 다음부터는 조금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좋은 네. 것 같아요. 네.